여러분 이거 알아요? 그 옛날에 네이트판 같은 거 썰 있잖아요. 무서운 거. 네이트판에 무서운 썰 되게 많이 올랐잖아요. 그때 유행했던 게 있거든요. 뽀글뽀글이라고 아세요? 딱 이것까지만 말할게요. 꼬르륵 아는 사람 있네? 그거 아는 사람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 되게 옛날 거예요. 보이죠? 2012년도. 굉장히 옛날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 거니까 그 옛날에만 쓸 수 있던 그런 문장들이 있을 거예요. 지금은 쓸 수가 없는 시대에 따라서 바뀌잖아요. 그런 거는 좀 양해 부탁드려요. 내가 읽더라도. 익친 희대의 정신병자 개공녀 사건. 시작은 29일 평화롭던 원쭉 익친 익명 침묵 게시판, 말 그대로 익명으로 대화하는 게시판에서 일어났음. 올렸대요. 저번 여름에 계곡 놀러 갔다가 여자 5에 남자 3명 이렇게 놀러 갔어. 근데 거기에 친구의 친구 한 명이 있는데 여자애거든? 그 계곡에서 놀다가 그 여자애가 물에 빠져 죽었단 말이야. 근데 다들 덮어두기로 하고 나중에 걔네 부모님한테 혼자 돌아다니다가 실종됐다고 말을 했거든. 나는 구하고 싶었는데 남자애들이 그냥 두자고 해가지고 결국 죽었는데 죽고 나니까 심각성이 느껴졌는지 다들 모른 채 하더라. 진짜 이거 퍼뜨리고 싶은데 말할 곳이 여기밖에 없고 유유. 나 그 애 생각하면은 죄책감 들어서 자살하고 싶기도 해. 꿈에도 나타나고. 이 글을 올린 이 사람을 여잔데요. 계곡녀라고 부르겠대요. 이 게시글을 본 익친이들의 반응은 대충 걱정하는 사람 아니면은 자수하라는 사람으로 나눠졌대요. 이 글을 올리고 나서도 계곡녀는 자수를 해야 될까? 그냥 숨기는 게 낫지 않을까? 라는 글을 잇따라 올리기 시작함. 상황이 점점 심각해지는 걸 알아챈 익친이들도 점점 계곡녀에게 주목하기 시작함. 너무 많은 댓글이 달려서인지 지기가 그 운영진, 문지기? 그럼 운영진인가봐요. 지기가 나서서 계곡 달글을 만듦. 처음에는 어수선하던 달글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고 많은 익친이들이 몰려서 계곡녀에 대한 사건에 대해 많은 답글들이 달리기 시작. 그냥 이런 말머리가 생겨서 이거에 계속 답글이 달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때 뽀글뽀글 물속에 갇혔다. 친구들이 나를 안 구해준다네 뽀글뽀글 라는 글이 올라옴. 궁서체의 빨간 글씨로. 이 글을 본 익친이들이 슬슬 멘붕이 오기 시작함. 이제부터 이 뽀글뽀글 물속에 갇혔다 라는 사람을 뽀글이로 부르겠대요. 뽀글이. 이때까지만 해도 익친이들은 계곡녀와 뽀글이는 동일 인물이 아닌 전혀 다른 인물이 생각함. 뽀글이는 그냥 이 상황을 틈타서 조금 관심을 얻어보려는 관심병자를 알고 금방 뽀글이에 대한 일이 묻힘. 그리고 달글에 달리는 익친이들의 여러 의견. 글쓴이 자기 합리화 쩌는 듯. 아니 난 구하고 싶은데 친구들이 냅둬서 놔뒀어 요요. 이렇게 욕먹기 싫으니까 참네. 살인자 새끼. 존나 합리화 쩔어. 친구가 물에 떠내려갔을 때 글쓴이가 야 구해야 되는 거 아니야? 친구들 노노. 이게 아니라 모두 다 헐. 어떡해. 하고 주춤하다가 그런 것 같아. 계곡글 글쓴이랑 친구들이 장난치다가 밀려서 빠지거나 장난으로 밀었는데 빠져서 그냥 죽은 거 아님? 그러니까 숨기는 걸 수도. 생각하니까 소름 돋는다. 앞으로 계곡 못 갈 듯. 익친이들은 계곡녀에 대한 사건의 내용을 유추해보기 시작함. 이때까지만 해도 자작글일 거라는 글은 드물었음. 여러가지 의견들이 나오고 계곡 달글에는 여러가지 추측만 난무하는 댓글 투성이가 올라옴. 근데 이때 내가 아는 남자애가 해준 이야기를 비슷한 것 같다? 자기가 아는 남자애가 해준 이야기랑 비슷한 것 같다고 그런 댓글이 올라왔대요. 그거를 본 익친이들은 헐 자세히 말해봐. 야 말해봐 빨리 하고 답글이 옴. 그리고 몇십 분도 지나지 않아서 계곡글 아는 남자애한테 들었다는 거 글 올렸어 라는 게시물이 올려옴. 그 게시물에 써있는 내용을 그대로 써보겠음. 위에 아는 남자애한테 같은 이야기를 들었다고 댓글 쓴 얘야. 지금 소름이 돋아서 타자도 잘 안 쳐진다. 남자 3이랑 여자 5이라고 했음? 원래는 남자 4에 여자 5이었을 거야. 여름도 한여름이 아니라 여름 끝날 쯤이야. 내 이야기랑 같은 거라면은. 근데 그 당일에 남자애가 한 명 못 오고 저렇게 갔다고 들었음. 물에 빠진 애가 조금 꼽살이었다고 해야 되나? 꼽살이 아시죠? 꼽살이. 아무튼 남자애들이랑 여자애들도 그 애를 별로했다고 함. 근데 어쩌다가 끼게 된 거고 멀리 페트병 던져서 잡아오는 게임 같은 걸 했는데
물살도 별로 안 셌었대. 근데 첫 타자로 그 여자애가 걸린 거야. 계곡이 조금 넓어서 걔가 한참 헤엄쳐 갔대. 맨 처음 중간쯤 가다가 허우적거리길래 장난인 줄 알고 냅뒀대. 기다리다가 너무 지루하니까 자기들끼리 장난치고 놀았나봐. 10분, 15분 그랬다가 얘가 없더래. 또 장난치는 줄 알고 자기들끼리 놀았대. 남자애들이 튜브 타고 밑에 물가 주변으로 갔는데 여자애가 걸려 있었다는 거래. 근데 이미 죽었대나봐. 5시간 동안 물에 불어서 얘가 진짜 하얗다 못해 창백하더래. 근데 확실히 죽은 줄 모르겠다 했어요. 그러다가 그 주위에 묻었다고. 발음이 이렇게 안 돼. 그 주위에 묻었다고 했어. 발음 이상하네요. 땅에 묻었다고 들었어. 남자 셋이서 큰 돌도 옮겨다가 올려놨다고. 그리고 실종 처리됐다고. 난 그날 당일날에 일이 생겨서 못 간 남자애가 해준 이야기야. 지 그날에 갔으면 똑같이 살인이 될 뻔했다고 하면서. 정확하게 이게 그 이야기인진 모르겠어. 지금 엄청 소름 돋고 손도 달달 떨린다. 이걸 써도 되는지 모르겠어. 바로 지울 테니까 캡처행. 요약본은 잘 안 읽어도 되겠죠? 이제부터 이 글을 쓴 사람은 아는 남자애라고 부르겠대요. 이게 좀 글이 깁니다. 아무튼 아는 남자애는 엄청난 내용의 글을 게시물에 올려놓고 시간이 지나 삭제, 호련히 사라짐. 이후 시간이 지나도 계곡녀와 아는 남자애가 나타나질 않자 익친이들은 답답해하면서 여러가지 추측을 해봤음. 혼란이 가중이 되고 익친이들의 추측은 점점 심해짐. 근데 모임? 방금 나만 미안 이라는 댓글 봤어? 계곡녀로 추천이 되는 년이 미안이라고 글을 써고 빛의 속도로 삭제를 함. 자작을 해서 미안하다는 건지 일을 크게 만들어서 미안하다는 건지 아니면 자신 때문에 죽게 된 친구한테 미안하다는 건지 의미심장한 두 글자만 남겨놓고 계곡녀는 또 호련히 사라짐. 소름 멘붕 혼란만 더욱더 가중되고 달그른 가열. 논란은 점점 더 커지고 여기저기 번지게 되던 도중 계곡녀가 갑자기 글을 올리기 시작했음. 나 계곡녀인데 그냥 자작이라고 믿어주라. 달글까지 만들어 놓고 너무 심각해진 것 같은데 달글 내려주고 그냥 자작이라고 해줘. 너네들한테 다 먹은 것 같고 내가 생각 잘해서 해결을 할게. 괜히 소란 피워서 미안해. 이제 글 안 쓸게. 미안. 그냥 자작이야도 아니고 자작이라고 믿어주라. 내가 생각해서 잘 해결할게. 라는 의심의 여지를 남겨놓고 철들철미 동방불패 계곡녀. 진짜 옛날 그 글을 본 익친이들이 잠잠해지기는커녕 더욱더 혼란. 자작이라고 주장을 하는 계곡녀와는 달리 익친이들의 추측이 또 한 번 난무하기 시작함. 일이 커지니까 자작이라고 하는 거야? 아니 그렇게 지들끼리 짜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자작이라고 하기엔 너무 섬세했음. 그 짧은 시간 안에 페트병정제기를 어떻게 생각했는데 그냥 관심 얻어보려고 한 거 아니야? 등등 자작이다 혹은 아니다 라는 글로 도배가 됐음. 근데 이때 또 계곡녀의 글이 올라왔음. 내용은 대충 자작이 맞는데 왜 안 믿냐면서 익친이들의 증거물을 제시를 한 것. 밑은 게시물에 올라왔던 자료. 뭐야? 뽀글뽀글 물에 빠져. 이 사진을 보면 아시다시피 여기에 나온 자료는 내 활동 알림으로 내가 올린 게시물이나 댓글 또는 답글이 달렸을 때 활동을 알려주는 것으로 자기가 올린 글의 소식만 알려주는 것. 이게 다 자기가 쓴 글이라는 거야? 맨 6칸에서 세 번째 칸에 있는 뽀글뽀글 물에 빠져는 즉 아까 언급했던 뽀글이는 계곡녀 자신이다. 보이죠? 이거. 근데 여기 봐. 뽀글뽀글 쓰지마 존나 어쩌고저쩌고.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이 왜 유혹을 하겠대요? 아까 위에 글에서 언급을 했던 그저 지나가던 관심병자인 줄 알았던 뽀글이는 알고 보니 계곡녀고, 그리고 밑에 보이는 소름돋아 땀땀. 근데 그 계곡 사건 솔직히 근데 걔네가 죽인 게 아니라 라는 글들은 자기가 쓴 글에 전혀 모르는 남 인양 글쓴이를 까기도 하고 그 글에 매우 소름끼쳐 하는 등등 자신의 글에 호응이나 까기를 반복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자기가
다른 사람인 마냥 여러 가지 행동을 했던 거예요. 다 자기. 맨 처음에 글을 싸고 바로 헐 소름 밑에 글 봤어? 하고 관심을 끄는 게 보임. 어딨지? 헐 소름. 어디 갔어? 계곡. 아래 소름 돋아. 아. 그러네. 바로 자기가 썼네요. 여기 이제 다 했죠? 자기가 나 계곡년대 하고 본 글이 나왔는데 여기 바로 아래 소름 돋아 하고 어그로 끌라고. 나 유부남이랑 잤다는 이건 뭐야? 아무튼 이후에 계곡녀가 직접 나서서 인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간 미심쩍은 게 아니어서 이친이들은 괜히 사건을 묻으려고 발뺌하는 게 아니냐, 조작한 게 아니냐, 지가 직접 만들어 올린 게 아니냐는 둥 또 한 번 추측이 난무함. 계곡녀는 그 상황마다 간간히 나와서 약을 올리고 사라짐. 씨발년이. 개웃기다. 옛날에 네이트판 언니들이 되게 웃겼습니다. 진짜 웃기네 이거. 아씨. 씨발. 그럼 뽀글 이 계곡 아는 남자애는 약간 이거고, 아는 남자애는 뭐야? 뽀글이 계곡녀 아는 남자애 똑같은 년이면은 진짜 얘는 멘탈이, 어머 이거는 사이코다. 옛날 그린 거를 좀 유념해주세요. 옛날이에요. 2012년 글이에요. 이때 감성은 좀 지금과 다릅니다. 진짜 웃기다. 씨발년 저거. 아니야. 근데 뽀글뽀글 적을 시간 보면은 5시잖아. 뽀글 이야기는 5시간 훨씬 전부터 올라왔잖아. 뭐야 이거 뭐야? 뭐야 복사 붙여넣기 한 거야 이 사람? 똑같은 글을? 일단 2개의 추측이 있었다. 뽀글이는 계곡녀인 거는 자기가 인정했기 때문에 확실한데, 비슷한 사건을 들은 것 같다면서 불쑥 나타난 아는 남자애랑 계곡녀가 동일 인물인 거는 미지수다. 그리고 계곡녀가 자작이라고 내 활동 알림 목록을 올렸지만 의심쩍고 찝찝했던 니친들이 의문을 제기. 일이 점점 커지자 무서웠던 계곡녀와 계곡녀의 친구들은 사건을 묻기 위해 자작인 양 내가 뽀글이라고 하면 우기는 게 아니냐 라며 계곡녀 사건은 자작이 아니다 라는 분위기로 기울기 시작했다. 또 한 번 계곡녀의 소식이 끊기고 익친들의 댓글만 올라오기 시작할 무렵 시간이 지나 올라온 또 하나의 글. 자신의 오빠가 IP 추적을 할 수 있다고 하면서 지금 오빠에게 부탁을 해보겠다라는 내용인데, 이 글을 본 익친이들은 익명인데 IP 추적이 가능하나? 라며 반신반의하면서 일단 믿음을 줬음. 지금부터 이 글을 올린 사람을 IP녀라고 부르겠어. 얘는 조금 있다 나옴. 그리고 자작이 맞잖아. vs 계곡에서 일어난 일이 사실인데 일이 커지자 무서우니까 자작이라고 발뺌하는 거야 라면서 이 2개로 갈렸대요. 이친이들은 열심히 추측을 하기 시작함. 이때부터 멘붕의 조짐이 보이던 몇몇 이친이들이 점점 상황이 이상하게 돌아간다는 걸 눈치챔. 정신과도 추천을 하고, 위와 같이 정신병원 추천글에 고마워 라는 댓글을 달고 시간이 지나 빗삭을 하는 둥 삭제를 했대요. 간간히 계곡녀를 추정되는 년이 짧고 소름돋게 댓글을 싸고 아주 빨리 빗삭을 함. 그게 계곡녀이건 관심병자이건 둘 다 멘탈에 병이 있는 건 확실하다. 또 한 번 익친이들이 자작이다, 아니다 라고 다툴 때 글이 올라왔다. 와 이거 진짜 오랜만이다. 카톡 안드로이드 3G 익명 침묵 게시판. 너네 멍청하다 정말. 어머. 뭐야? 그냥 구할래? 그냥 냅둬 어떡해. 살려줘 얘들아. 제발 숨을 못 쉬겠어. 뽀글뽀글 물에 빠져 죽네. 뽀글뽀글 숨을 못 쉬겠네. 눈이 감기네. 친구들의 목소리가 들리네. 나를 안 구한다네. 나는 자작을 했네. 애들이 낚였네. 이친이 물타기가 뽀글뽀글 물타오른 닭글이 생겼네.
지금 달글에서 나랑 어떤 애랑 착각하는 것 같은데 아니야 절대. 이거 개공녀가 자기가 올린 글들을 공개했다. 개공녀가 이렇게 자료들을 제시를 해도 이친이들은 자작이 아니라 사건에 묻으려고 일부러 조작해서 자료를 올린 개공녀의 발악이라고 생각을 함. 댓글이 IM 뽀글이라고? 어디 적혀있어요? 뭐 적혀있어? 나 이거 못 봤는데? 아무튼 그래서 개공녀가 자꾸 자작이라며 증거물을 올리고 의미심장한 답글을 하기도 하며 익친이들을 더 혼란에 빠뜨림. 그리고 아까 그 아이피녀와 아는 남자애는 나타나지도 않음. 근데 시간이 지나자 개공녀가 나타날 때쯤에 아이피녀가 등장. 아이피녀가 IP를 땄다고 함께 올린 자료. 그런데 그때 아오 IP 땡녀나 네 G마켓 주소 인증하지 말고 등신아 어떻게 IP를 추적하는데 이름에 아파트 몇 동 몇 호인 것까지 다 나와. 땡발 생리 주기도 나와 있다 그라. 너무 매운데요? 너무 매워요. 아씨 너무 매워. 알고 보니 아이피녀가 올린 자료는 G마켓이라는 홈쇼핑 사이트에서 자신의 정보를 보일 듯 말 듯 가려서 개공녀의 IP를 턴거라며 구라를 깐 것. 진짜 바보다. 그리고 계속 악화되는 익친이들의 멘붕 속 또 한 번 익친이들의 멘탈을 유리 멘탈로 만들어버린 덧글이 등장. 달글 삭제해. 오빠, 경찰서에서도 접수 안 된다고 함. 뭐야? 자료가 부족해서 위에 글은 못 올렸는데 이 글이 올라오기 전에 자신의 오빠가 경찰이라고 신고 접수를 하겠다는 익친이가 있었음. 이 익친이는 닉네임까지 까발린 신뢰가 있는 익친이. 약간 닉네임화가 돼 있었나봐요. 그래서 경찰서 접수도 안 된다고. 근데 개공녀가 신뢰가 있는 익친이인 척 서에서 접수가 안 된대. 달글 삭제해라고 댓글을 씀. 얘인 척. 개공녀가 얘인 척 글을 쓴 거야 이게.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신뢰 있는 진짜 익친이가 옴. 나는 그런 내용의 댓글을 쓴 적이 없다라며 주장을 했다. 신고니 뭐니 일이 점점 커지니까 우리 개고기도 무서웠는지 달글을 삭제하자면서 분위기를 조금씩 알게 모르게 물기 시작했던 거였음. 그러니까 짭실내 익친을 연기했던 게 개공녀. 하지만 개공녀의 의도와는 다르게 사건의 열기는 가라앉을 줄을 모르고 점점 커지기만 했음.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개공녀에 올라온 댓글. 나 자수했어 얘들아. 미안해. 이렇게 일이 커질 줄 몰랐어. 미안하다고 시발. 거짓말 아니야. 이따 글 올릴게. 저 자수했어 라고 댓글이 올라왔다가 또 빛같이 삭제가 된 익친이들 멘붕하기 시작함. 아까까지만 해도 자작이라면서 자료까지 제시하더니 지금 와서 자수를 했다면서 영문 모를 소리만 짓거리는 개공녀담. 하지만 몇몇 눈치가 빠른 익친이들은 자수를 했는데 여기 어떻게 와. 저 사람 죽였어요. 흑 지송지송. 자수했으니까 가서 네 친구들한테 자수했다고 하렴. 이러고 보내주려. 시바. 무서워. 이때 언니들 너무 무서웠어. 자수했다고 하는 글 또한 자작이라는 걸 눈치를 감. 여기까지가 달글 1 마침. 여기서 알고 가야 할 사건이 있는데요. 스크롤바 휙휙 내리지 말고 천천히 읽어주세요. 아까 이거 봤죠 저희? 유부남. 아까 제가 잠깐 읽었잖아요. 유부남 사건. 유부남이랑 잤다면서 어느 이친이가 글을 올려서 논란을 일으켰다. 이게 또 개공녀였대요. 또 자작극인데. 건대 취소 사건. 어떤 이친이가 전산 오류로 건대가 취소됐다고 하는 글을 올림. 대학교 붙은 게 떨어졌다고? 근데 어떤 관심병자가 댓글로 축하라며 농락하는 댓글을 다름. 그거를 보고 화가 난 이친녀들은 관심병자한테 욕을 함. 근데 이 글을 올린 사람도 댓글로 축하를 쓴 사람도 개공녀야. 즉 자작이다. 와, 얘는 진짜 미쳤나봐. 논란녀라는 글도 있었대요. 익친에는 꼭 가끔 귀신짤, 똥꼬짤, 혐짤, 지기에게 운영자한테 시비를 터는 글 등
논란을 터뜨리고 호련히 사라지는 연이 있는데 이것도 개공녀래요. 와, 얘는 참 똥꼬처럼 모임? 진짜 얘는 장난 아니다. 개고 사건 정리를 누가 해줬네 이렇게. 달글 하나가 9999를 채우고 달글 2가 만들어짐. 달글이 그러니까 너무 많이 채우면은 더 이상 글을 쓸 수가 없나 봐요. 트위터 같이 두 번째 달글이 생겼다. 핫 이슈에 올리고 여기 사이트 저기 사이트에 개공녀 사건이 뿌려지자 자작이다 아니다 묻으려고 저지랄 하는 거다 라는 분위기가 어수선했다. 근데 이때 개고기가 글을 또 써줌. 나 개공녀인데 아직도 달글에서 저러네. 내가 뽀글뽀글 이제 끝났네. 이러고 자작이네라고 썼는데 자작이라고까지 썼는데 계속 달글에서 너네들끼리 그렇게 추리하는 척하다가 시간만 날리는 거야 등신들아. 애초부터 구라였는데 나 똥꼬짤도 올리고 귓짤도 올린 앤데 그냥 종결시켜 이 바보들아. 그거. 그리고 또 5시간 동안 수고했어 이 병신들아. 새벽에 귓짤로 찾아올게. 지기랑 이 찍년들 긴장 빨고 있으렴 뽀글뽀글. 너무 무섭지 않아요? 여기 밑에 있는 거 아니야? 인증! 병신 인증! 이게 똥꼬발랄하게 얘기하네. 위 자료들을 살펴보면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위에 설명했던 귀짤 똥꼬짤 협찬을 올렸던 논란녀의 사건의 범인은 바로 개공녀라는 것이다. 댓글에 자작이든 아니든 2년 병원에 쳐넣으면 안 됨? 자작이어도 문제고 자작이 아니어도 문제야. 존나 사이코년. 너무 맵다. 근데 건대 취소 글쓴이 때는 넌 씻는 것 같아서 말을 안 했는데 건대 취소됐다고 글 쓴 거 자체가 자작이 아님? 전산 오류로 취소됐는데 지금까지 인터넷 기사 하나 안 뜬다는 게 말이 안 됨. 내 생각에는 건대 취소 글쓴이 자작녀가 일부러 댓글에 취소 축하 써서 논란을 만들려고 제작한 것 같음. 그치. 또 제기된 폐륜 글이 있대요. 오우 씨. 근데 아프다 진짜. 아빠가 교통사고가 나셨다고 어떤 입친이가 글을 올림. 돌아가신 게 아니라 사고만 나셨다고. 근데 어떤 정신병자가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라고 글을 싸댔다가 조카 까임. 안 돌아가셨는데. 근데 나중에 이 글쓴이가 캡처를 했는데 알고 보니 글쓴이 명복을 빕니다를 쓴 사람이 다 동일인물. 조카 까인 애도 잠깐만, 글쓴이랑 명복을 빕니다 댓글이랑 명복을 빕니다 댓글을 깠던 글쓴이가 다 똑같은 사람. 오우. 즉 사고가 났다고 게시물을 올린 글쓴이랑 명복을 빕니다 쓴 사람이랑 거기서 너 왜 그런 댓글 다냐 라고 했던 3명이 다 똑같은 사람이라고. 자작이야? 여기 아까 그거? 또 제기된 건대 취소글. 이때까지만 해도 건대 취소 사건의 글쓴이가 누구였는지 누구도 예상을 못했다. 근데 나 개공년대 건대 불합격 쓴 것도 나고 건대 불합격 축하한다 쓴 것도 나야. 이제 와서 밝히는 건데 너네 똑똑하다. 그리고 그 사이코패스 아빠 교통사고 났다고 올렸는데 그걸 댓글에 삼가 고인의 빕니다 라고 내가 올렸어. 그리고 방금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봤어? 미친년 아니야? 이것도 내가 올린 거고 너네 탐정해라 탐정 올 하고 자기가 인정을 했네요. 와 얘는 진짜 인정. 관심병자 인정. 그러니까 건대 취소 불합격을 쓴 것도 다 모든 게 다 이 여자다. 그동안 입친의 논란글은 모두 아니 이 구역의 미친년은 개공녀였던 거. 근데 이 사건과 관련된 모든 글을 다 글쓴이가 쓴 거면은 야발 뭐냐 진심 레알 관심종자인? 와 이거 실시간으로 본 사람들은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무섭다 하지마. 우리 병순이 신나해. 무섭다고 하지 말자. 관심병자 낄낄낄낄낄. 야 이거 이상해. 오 뽀글뽀글. 간단하게 요약하자면은 세상에 이런 정신병자가 있다는 거다. 한마디로 이 모든 사건은 전부 개공녀가 만든 이야기. 추천 꼭.
누를 순 없지만. 끝입니다. 이 밑에 뭐야? 이게 왜 이렇게 크게 썼어? 끝입니다, 이야기. 이게 진짜 제일 무서웠어, 마지막에 이거 볼 때. 핸드폰으로 봤거든요? 핸드폰을 쭉 내리는데 이거 나왔을 때 진짜 소름 돋았어요. 부글부글부글. 여기까지입니다. 어땠나요? 참 한국에도 이런 게 있습니다. 무섭죠? 그 종합해서 올린 사람도 본인이 쓴 거라고? 얘들아 이거 조회수 0이야 라고 적혀 있었거든요? 자기가 올리고 바로 캡처한 거잖아. 조회수 0이면은 이거? 조회수 0? 맞네? 맞네. 그냥 모든 글이 다 자기가 캡처한 거네? 다 조회수 0. 헉! 그럼 이것도 다 개공녀야? 자기가 스사 찍은 거니까? 와, 올리자마자 캡처했네. 얘는 진짜 근데 좀 바보다. 그럼 다른 것도 볼까? 이거는 조회수가 나있고. 이거 봐. 보여요? 조회수 0. 일부러 그런 듯? 그럴 수도 있어. 저런 애들이 그래. 조회수 0. 그래도 좀 또라이다. 그쵸? 조회수 0 다 0이네? 어쩜? 진짜 여기도 0이고요. 0? 진짜 얘는 참 뭐 자기가 이렇게 말해 근데 뭐 근데 나는 진짜 여기도 0이죠? 조회수 0에 추천 0? 와우 이건 안 보이고? 지 얘기하는 거잖아 이거 그쵸? 지가 이러고 있는 거잖아. 나도 이건 처음 알았네요. 정리의 저격글도 개공녀임? 어디? 이거? 이것도 아니 어디까지가 개공녀인 거야. 너무 어려워. 그러니까 자기는 작품을 하나 만들었다 생각하겠다. 그러게. 그러니까 이것도 개공녀일 수도 있는 거죠. 모르지만 물론 모르지만 개공녀일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가 개공녀라면 어우 재밌네요. 나는 개공녀를 여러 번 봤는데도 저거는 못 봤었어. 무섭다 그쵸? 부금크라고? 왜? 재밌는데. 야! 말코님 DC 인사이드 가발 사건? 나 저거 봤던 것 같은데?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런 거는 인터넷 커뮤니티에 관련되다 보니까 제가 여기 검색하고 들어간 거는 저의 성향과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모든 말들은 아시겠죠? 그냥 제가 대신해서 읽어드리는 거예요. 검색했을 때 나온 거 바로 들어가는 겁니다. 가장 조회수 많은 걸로 아시겠죠? 고전 명작 DC 레전드 가발 사건. 베라 대장이라는 사람이 올렸네요. 니들 귀신 믿냐? 나 한 번도 가위에 눌린 적이 없다. 나 군생활하면서 단 한 번도 우리 가족 원래 가위에 거의 안 눌려. 부모님은 가뭄에 콩나듯이 아주 가끔 눌리는데 가족 전부 주말이라서 푹 쉬었다가 피곤함 없이 근데 내가 어제 처음으로 가위에 눌렸어. 나만 그런 줄 알고 신기했는데 누나가 엄마를 붙잡고 우는 거야. 지금 가위에 눌렸다면서. 근데 같은 시각 부모님도 다 같이 같은 영상. 다 같이 가위에 눌렸다는 거죠? 누군가 다가오는 듯한 가위 같아.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지금 잠자기가 너무 무섭다. 불 켜놓고 자려는데 오늘은 제발 무사히 넘어가기를 바란다. 귀신은 진짜 존재하는 것 같아. 그리고 또 댓글에 이어서 한가위라 읽을 뻔했어요 나. 다가오는 듯 한가위 같아. 갑자기 댓글로 아참 그리고 짤은 오늘 먹다가 나온 진해이고 진해가 나왔어? 엄마 폰 물에 빠뜨려서 고장났어. 아버지 인터넷 거래 사기 당하심. 이거 전부 관련이 돼 있나? 긴 글 읽어줘서 고마워. 그리고 베라 대장 이글 빨리 본다 라고 다른 분이 올려주셨어요. 따롱님이란 사람이.
한 가족이 전부 가위에 눌리고 이상한 일이 자꾸 겹쳐서 일어나고 재해가 일어나면은 그 집에서 당장 떠나라.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가든지 당장 그 집에서 떠나. 농담 아니다. 집이 문제가 아닐 수도 있다. 최근에 새로 사온 물건이나 새로 사온 중고품, 여튼 최근에 가져온 건 다 싹 다 태워버려라. 절대 그냥 버리지 말고 태워버려라 라고 2번이나 적어주셨네요. 그리고 베라 대장이 아 씨발 섬뜩하다. 베라 대장 너 그거 심각한 거다 새끼야. 누나가 인모 가발을 샀는데 그저께 문제가 있나? 인모면은 진짜 사람 가발이잖아요. 진짜 찐 사람 가발이에요. 찐 머리. 섬뜩한 게 문제가 아니라 최근 일주일 사이에 그런 일이 계속 발생했다면은 최근 2주 전에 가져온 물품을 싹 다 태워. 나 지금 눈물 날 것 같아. 가발이네 야발 소름 돋았다. 레알 지금 온몸에 소름이 싹 돋음. 댓글 10개 덮아. 지갑이 얇으면 댓글돌이 눈치 챙겨라. 아 진짜 가발 태워버려라 당장. 지금 당장. 댓글돌이 진짜. 그리고 아파트인데 내 방에서 계속 계곡 소리가 들려? 계곡녀? 계곡녀가 여기 왔는데? 댓글 쓸 시간이 없다. 지금 당장 그 가발 태워버려. 떡밥이 이렇게 가발 태워버리라고. 야, 아 야발 온몸에 소름 끼쳤다 진심으로. 아씨 이 사람 뭐야. 이건 안 읽을게요. 자꾸 초치는 사람이 있네. 그리고 당장 머리카락 땅에 떨어진 거나 화장실에 있는 것 다 주워서 모아서 태워. 손으로 잡지 말고 고무장갑 같은 걸로 모아서 고무장갑도 태워. 지금 템하고 어쩌고 웃을 일이 아니다. 베라 대장 지금 리얼 심각하다. 야 가발이 없어 라고 갑자기 가발이 없었대요. 헐. 누나방 가발 거치대에 있다는데 없음. 우리 집 가발 찾는다고 난리인데 왜 없지? 어떡해. 눈물 고인다 어떡해. 가발이 없어졌는데. 아까 그 조언해준 사람? 귀신은 내 눈으로 본 적은 없는데 느껴본 적은 많다. 초등학교 5학년 때 부산에 올라와서 처음으로 이사온 집. 그 집에 온 이후로 점점 일이 꼬였다. 그리고 4년 후인가 새 집으로 이사를 갔지. 그 집에서 이상하게 일이 전부 술술 잘 풀리고 모든 게 만사형통이었다. 하지만 부모님이 주무시는 방에 예전에 살던 할머니가 돌아가셨다고 함. 그 얘기를 다른 집으로 이사 올 때 들었는데 엄마 아빠 여행 가시고 난 뒤에 그 방에서 잘 때 내 인생 최고의 귀신 꿈을 귀신 얼굴이 바로 코앞에 덮쳐오는 꿈. 꿈꾸다가 최초로 울게 된 경험. 부모님도 그런 악몽을 자주 꾸셨다고 함. 그리고 2년 후인가 또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감. 그 집에는 거의 아무 일도 없었는데 특이한 게 귀신이 몇 번 느껴짐. 밤중에 바람이 한 개도 없고 고요한 밤에 화장실 문이 쾅 닫히거나 내 방문이 스르르 닫히는 거. 잘 때 뭔가 느껴진다는 거. 주의할 점은 귀신이 내 침대에 있다고 느끼는 순간 그 집은 쓰면 안 된다. 여러분 오늘 잠 못 자겠는데? 침대에 귀신이 있는 거는 귀신이 그 집을 자기 소유라고 느끼고 해를 끼치게 될 것. 그리고 5개월 전 새 집으로 이사를 왔음. 바닥에서 잔대. 여기서 아직까지 아무런 느낌이 없었다. 또 다른 얘기를 하자면은 몇 달 전에 외할머니가 돌아가셨다. 외할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러시아에서 온 이모 빼고는 전부 다 외할머니가 나오셔서 한마디씩 하셨어. 러시아에서 온 이모는 외할머니가 뭐라는 말을 막 화를 냈다고 함. 내 꿈에서 나온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창문을 당장 닫아라. 아니면 귀신이 들어올 것이다. 라고 말하시고 어디로 가셨는데 그 장면 이후에 바로 잠에서 깼는데 리얼로 창문이 열려 있었다. 어머니께서 말씀하시길 그 말씀은 내가 뭐 감기 들까봐 걱정하실까봐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다. 외할머니 돌아가셨을 때부터 지금까지 생각날 때마다 외할머니 좋은 곳 가셔서 편하게 지내세요 라고 계속 마음속으로 되뇌었다. 떨리기만 한 것 같네. 여튼 베라 대장 지금 생각하니까 빨리 가발 산 거 다 태워라. 가발은 함부로 사는 게 아니다. 지금 집에 가발 있으신 분 너무 무섭겠다. 그리고 베라 대장 당장 무슨 수를 써서라도 가발을 찾아. 당장 오늘 밤 안에 꼭 찾아라. 잠을 자지 말고 계속 그 가발을 잡고 꼭 태워라. 가발 찾아서 잡을 때는 고무장갑 같은 걸로 손에 직접 안 닿게 하자. 쓴 고무장갑도 태워. 이 사람 뭐야.
너네는 봐, 여기 다 비꼬는 댓글 몇 개 있죠? 너네는 웃겠지만 베라대장은 심각하다고. 그리고 베라대장이 또 글을 남겼어요. 가발 없다 깔롱아 이거 어떡해. 우리 집 절실한 기독교인데 가발이 없다. 이거 어디 갔냐? 이 사람 진짜 급한가 보다. 여기 여기 작게 써있네요? 해석 보니. 그리고 깔롱님이 가발 오늘 밤을 새서라도 무조건 찾아라. 집안에 불이란 불은 다 켜고 꼭 찾아내라. 그리고 부모님 중에 아는 분이 있으면은 스님이나 절에 사시는 분을 꼭 찾아서 너희 집에 한번 와달라고 해라. 무슨 문제인지. 내가 무교이긴 한데 귀신은 믿는다. 베라대장. 우리 부모님 다 창곡세시는데. 창곡세? 어디 가셨다는 게 말이겠죠? 어디 다른 데를 갔는데 다 찾고 계시다고 가발을. 근데 우리 누나가 준만이 가발 거치대에 없다는데 분명히 어려워. 우리 부모님이 다 찾고 계시는데 우리 누나가 분명히 가발 거치대에 있었다 했는데 없다. 같이 찾고 있다. 얘는 왜 이러냐. 댓글돌이 가발 같은 거 다른 새끼들이 이 글을 보면 웃겠지만은 너네한테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베라대장, 또 한 가지 말할 거 있는데 깔롱만 봐라 제발. 심각하다 지금. 누나랑 엄마 임진욱이라는 사람이 꿈에서 계속 나온다는데 나온 건 아니고 꿈에서 그 이름이 맴돌았다는데 관련이 있냐? 이거 듣고 울었다 누나. 너무 구체적이라서 무섭지 않아요? 임진욱이라고? 너무 구체적이야. 깔롱, 아마 그 가발의 모발이 그 사람일 가능성이 높다. 목사나 교회 쪽 사람은 부르지 말고 별 쓰잘데기 없는 사람이 많다. 제대로 된 절에 다니는 사람을 부르는 게 좋다. 이상한 사람들이 많네. 깔롱, 지금 겔에 있는 새끼들 내가 얘기하는 거 보고 웃는데 베라대장이 얼마나 심각한 일에 빠졌는지 모르네. 뭐 폰 물에 빠뜨리거나 인터넷 사기 이런 거 별로 심각한 게 아니야. 나중에 시간 좀 지나면은 몸에 상처를 입게 될 수도 있고 심각한 경우에는 그 가족을 죽이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잠도 안 자고 베라대장 도와주는 거다. 아까 베라대장이 댓글 달았어요. 아까 일은 아닌데 누나 발목이 삐었다. 이거 관련해가지고 진지하게 대답 좀 해줘. 깔롱이 관련이 있다. 가발부터 찾는 게 우선이다. 그리고 가발은 여자 거인데 임진욱이라는 사람은 남자 이름이네. 관련이 있음? 깔롱, 그 가발이 여자 거였다면은 임진욱이란 사람이 그 여자를 죽였을 가능성도 있고. 무서워. 뭔가 큰 사연이 있을 거야. 아니면은 그 사람이 그 여자를 죽여서 한이 맺혀 있을 가능성이 있다. 베라대장, 깔롱 연락처 있으면 알려줄 수 있냐? 깔롱, 근데 지금 할 말이 있다는데? 깔롱이 그건 안 된다. 혹시라도 나에게 무슨 영향이 끼칠 수 있기 때문에. 댓글 존나 간짜금. 근데 이게 맞아요 사실. 이게 맞지. 뭐야, 깔롱, 베라대장 혹시나 하는 마음에 다른 집이나 모텔 가서 자거나 그런 짓은 절대 하지 마라. 오늘 안에 밤을 새서라도 아침까지라도 학생이라면은 학교를 빼고라도 가발을 찾아라. 베라대장, 가발이 없다. 누나가 이틀 전인가 몇십만 원을 주고 샀는 건데 그거 우리 누나 방 작은데 안 보인다. 미쳐버릴 것 같다. 아무리 찾아도 없어. 없는 게 너무 무섭다. 어제까지만 해도 아무도 손댄 적이 없었다. 누나 화장대에 있었는데. 깔롱이 천장이나 그런 것도 확인해라. 창고, 싱크대 및 냉장고 안, TV 뒤 장롱 안 다 뒤져라. 1000원 감사합니다. 베라대장, 기도하고 올게 부모님이랑. 누나 발목 삐었는데 누나만 괜찮은 줄 알았는데 오늘 그냥 안 넘긴다. 왜 이런 거고. 죽고 싶다 무섭다. 45분에 기도하기로 했다. 없다가 아니라 없다. 가발이 진짜 없다. 누나 엄마 눈에 보인 눈물밖에 안 보인다. 다 기도해주는 사람도 있네요. 깔롱, 너희 가족에게 해를 주기 시작했으면은 기도로는 끝이 안 난다. 지금 밤이라 절에 다니는 사람 부를 수도 없고 방법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꼭 그 가발을 찾아내는 거다.
난 아까부터 가발이 아니라 다른 물건이 아닐까 생각했는데 보이던 가발이 갑자기 사라졌으면은 그게 확실하다. 베라대장 깔롱 봐봐. 가발이 안 보이는데 머리카락이 몇 개 떨어져 있다. 길이로 봐서는 누나 거는 아닌데 듬성듬성 떨어져 있음. 이거 무슨 의미냐? 식탁 의자에서 봤다. 지금 이거. 아이씨 진짜 얘. 깔롱 분명히 지금 집안에 가발이 있다. 듬성듬성 떨어지는 거면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고. 아 댓글 진짜 짜증나네. 지금 머리카락 당장 태워. 모아놓지 말고 태워. 댓글돌이. 태웠는 베라대장 태웠는데 이제 안 보이는데 없어. 어떡하냐. 좋겠다. 가발이 자체가 안 보인다고 하지. 베라대장 지금 그러니까 스마트폰이라서 오타가 좀 난다. 지금 상황을 정리해볼게. 집 아파트 5층이고 엄청 오래된 아파트다. 2일 전에 가발 샀다. 누나가 임모로 22년 만에 처음으로 가위에 눌렸다. 우리 가족도 다 눌렸다. 단체로. 누나 엄마 꿈에서 임진욱이란 사람이 나와서 귀에서 맴돌았다고 한다. 나오진 않고가 뭐죠 이거? 아무튼 지금 가발을 나오지는 않고 그 사람이 직접적으로 나오진 않고 이름이 귀에서 맴돌았다네요. 이렇게 됐고 그리고 깔롱이란 사람이 댓글 달았어요. 그리고 이틀 전에 샀는데 그때 가발 썼다며. 그때 산 가발이 벌써 그렇게 뭉탱이가 빠질 리가 없지. 그리고 이틀 전에 쓴 가발에 머리카락이 떨어졌는데 이틀이나 그걸 못 본다는 건 말이 안 된다. 베라대장 우리 지금 이모 집에 가고 있는데 내일 목사님이랑 같이 가보기로 했다. 이모 집 같은 아파트임. 이모 집은 같은 아파트래요. 이모 집은. 집에서 자는 거는 무리라고 판단이 되고 가발도 없고 지금 인터넷에 보니까 귀신 적절히 활동할 시간이라는데 내일 오전에 가보겠다. 지금 다른 사람 다 참여를 하고 있어요. 베라대장 목사님이 그런 경험 있다고 하셔서 믿어본다. 아니면 다른 방법이라도 생각해보게. 근데 아까 깔롱이 계속 절에 다니는 사람 추천했는데 목사님으로 가네? 깔롱이 목사님보다는 절에 다니는 게 좋다. 귀신의 적절한 활동 시간은 몇 시부터인지는 정확히 모르는데 새벽 5시인 건 기억이 난다. 내일 아침 8시나 9시쯤에 목사님 데리고 가. 베라대장 내가 올린 공부방 기억한 사람 있나? 걔를 자랑했었는데 그 공부방 바로 앞에 내 침대거든? 거기 문 살짝 열려 있으면은 이상한 소리가 난다. 여기 문제 있을 수도 있나? 깔롱이 베라대장 이글 본다. 둘이 되게 무전으로 대화하는 것 같네요. 내일 아침 9시쯤 넘어서 목사님이랑 집에 가라. 집에 들어가면은 뭔가 평소랑 느낌이 다를 가능성이 조금 있음. 목사님도 뭘 느끼실 거다. 그 목사가 그냥 껍데기만 목사면 답이 없고 목사가 뭔가를 못 느끼다 싶으면은 절에 가서 스님이나 그런 분을 데려와. 목사님들보다는 스님이 훨씬 귀신을 잘 느낀다. 그리고 밤에 그 원인을 찾는 건 어렵다 사실. 지금은 심각한 상황이라서 계속 찾으라고 한 건데 그 한 맺힌 가발은 계속 움직이고 있을 거다. 아마 낮에는 이동 안 하고 가만히 있을 테니까 그때 찾고 그 가발을 잡을 땐 절대 손으로 잡지 말고 고무장갑이나 이런 거 잡고 아까 얘기했던 거죠. 그리고 만약에 옷 속이나 같이 있던 자리에 뭔가를 처리해야 되는데 옷이라면은 옷도 같이 태우고 가구 위에 있는 거는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 깔롱도 모르는 게 있네. 어떻게? 그 목사가 능력이 있는 목사면은 알아서 잘 처리해주고 방법을 말씀해줄 것 같다. 일단 오늘은 그냥 다른 곳에서 자라. 너무 걱정하지 말고 푹 쉬어. 거당. 깔롱. 그리고 나 무교임 거지 새끼들아. 댓글돌이. 댓글 10개 돌파. 어허. 베라대장. 아버지 지금 집에 혼자 가셨는데 어떡해? 혼자 가지마. 방금 엄마랑 이모 집에서 대판 싸웠어. 심각하게. 아버지가 뭐가 무섭냐고. 경찰이시거든. 혼자 집 갔는데 화내면서 갔어. 별일 없겠지? 가지마. 딸롱. 미친 그 집에 혼자 들어갔다고? 당장 말려. 당장. 미친 귀신이 있는 거 알면 혼자 그 집에 들어가는 건 자살행위다. 당장 말려. 베라대장. 전화를 안 받으신다. 나 도저히 못 나가겠다 여기서. 별돌이. 어떡하니?
깔롱. 진짜 진심으로 잘 해결됐으면 좋겠다. 지금 아버지는 집에 계시고 베라 대장이랑 나머지 가족은 어디야? 베라 대장. 나 공군 휴가 나온 사촌방이고 누나는 사촌 누나방, 엄마는 이모방이야. 아버지가 혼자 가시고 전화를 안 받으신다. 일이 점점 커지는데 원래 안 그랬는데 겔에 올리기 전까지는 왜 이러지? 깔롱. 이런 말 하긴 미안한데 분명히 뭔가 일어날 것 같다. 그 일을 누군가한테 알린 것 때문이거나 그 일을 찾아서 제거하려는 걸 귀신이 느꼈기 때문인데 후자의 가능성이 더 높다. 베라 대장, 깔롱만 봐줘. 부모님한테 말씀드리니까 절대 절의 희운 안 빌린다고 하시고 목사님도 오셔서 기도만 하면 된다고 하셨는데 내일 집에 들어가 보래. 오늘 아빠랑 찾아볼게. 들어갔거든. 내 방 침대 쪽에 있어서 진짜 소름 돋았는데 이거 근데 형태가 변해 있어. 찾았구나 가발을. 침대 쪽에 있었대요. 이거 베라 대장에. 손으로는 안 만지고 사진을 찍었다. 탄 거 비슷하게 되어 있는데 원래 엄청 긴 생머리였음. 이거 사진 나오는 거 아니야? 오. 깔롱. 가발 움직인 거 확실하지? 그거 당장 태워버려라. 탄 것처럼 되어 있으면 귀신이 되게 화났었나 보네. 아마 너희 가족이 그거 태워버리려다가 눈치챈 거다. 아마 네가 개질하는 것도 귀신이 다 본 거네. 헉, 사진 있나? 없어요. 지금 아직 없어요. 베라 대장. 진짜 이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인지 모르겠다. 오래 살진 않았지만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 일이 내 눈앞에 일어나는 것 같다. 꿈 같음. 아버지도 이런 일이 처음이라고 하는데 현실적으로 가능하진 않다. 깔롱. 아버지는 괜찮아? 지금 가발을 당장 태워버려. 해지기 전에. 그리고 집안 곳곳 뒤져서 남아있는 머리카락도 태워. 아마 가발 태울 때 조금 이상한 냄새나 느낌이나 소리가 들릴지도 모른다. 신경 쓰지 말고 싹 태워라. 태운 후 집 멀리까지 버려라. 사진 나오겠다. 꺄! 베라 대장. 침대 위가 아니라 아래에 있었어. 그리고 아버지 아무 이상 없으신데? 진짜 귀신이 맞나 싶지만 가발을 보니까 얼추 상황이 들어맞는 것 같다. 죽고 싶다 야발. 살기 싫어지네. 가발 지금 태워버렸고 태우는 동안에 아무 이상 없었음. 산에다가 버렸어. 뒷산이 동네 산성임. 별일 없겠지 이제 제발. 깔롱. 베라 대장 본다. 집안에 머리카락 남은 거 찾아봐. 없으면 좀 나아질 거야. 오늘 밤은 편하게 발 뻗고 자. 근데 내가 조금 이상하다. 깔롱이? 2시간 전부터 머리가 계속 아프다. 정신도 조금 몽롱한 상태고. 내일부터 나 겔에 없으면은 죽은 거니까 그렇게 알아. 진짜 농담 안 하고 2시간 전부터 머리가 띵하고 정신도 조금 몽롱해졌어. 베라 대장. 1시간 전쯤에 미스터 리 갤러리에 가발 사진을 올렸는데 지금 깔롱 글보 지우러 갔어. 근데 없어져 있음. 분명 알바가 지운 것 같은데 왠지 귀신이 지운 것 같아. 깔롱. 그 사진 지우라고 땡땡 새끼야. 그걸 왜 찍고 지랄이야. 지워 땡신아. 그걸 왜 찍었냐고 깔롱이 갑자기 엄청나게 화를 내고 있습니다. 베라 대장. 지웠어. 근데 내가 안 지웠어. 알바가 지운 것 같아. 왜 지웠을까? 모양이 하도 신기해서 너네 보여주려고 찍은 건데. 그런 거 찍는 거 아니야. 오. 이게 꼴지 모르겠다. 너 갤톡 들어가서 갤록 들어가서 글로그 파일까지 삭제하고 컴퓨터에 저장했으면 다 지워. 핸드폰에 저장한 것도. 오. 베라 대장. 내 글 다시 한 번만 봐줘. 귀신은 진짜 있다. 댓글돌이. 진짜 형들 귀신 없다고 믿지 마. 내가 한 말 믿든 말든 상관없다가 아니라 진짜 믿어줘라. 귀신이 직접적인 해를 입힌 건지 모르겠지만 그렇치고 2일 사이에 1년 동안 안 좋은 일이 다 일어남. 그쵸? 아까 읽은 바로는 귀신이 진짜 있다. 진심으로 하는 말임. 맨날 구라쳐서 그런가? 우리 부모님 교회 엄청 열심히 다녔는데 개 같다. 나오는 거 아니야? 베라 대장. 다시는 생각하기 싫음. 어제 새벽에 너무 무서워서 눈물이 났음. 군 생활하면서도 한 번 안 울었는데 진짜 신기하다. 진짜 신기하더라. 순전히 공포만으로 그냥 눈물이 주룩주룩. 멍멍 우는 게 아니고 그냥 주룩주룩. 왜 갑자기 공백이 있죠? 갑자기 공백이 생겼는데요? 나옵니다. 갑니다.
베라 대장이자. 그냥 큰 사진이구나. 베라 대장이다. 2년 전에 가발 사건 생각도 하기 싫은디. 내 쌍에서 언급이 돼 한참 지난 사건인 곳말. 2년 후에 다시 글을 올렸나봐요. 다행히 당시 내가 올린 사진은 없는데 개드립에 올라온 거 누가 올린 거냐? 글 쓴이 이게 장난인 줄 모르겠는데 내 입장에서 정말 무서웠음. 이 글을 보고 있으면 다시 생각하기도 싫음. 진지하게 자삭 부탁함. 지금도 살아있냐? 아유 진짜. 그 사건 이후로 깔롱이랑 연락을 하고 있대요. 응? 연락하고 지냈는데 지금은 이 세상 사람이 아니야. 더 이상 논란이 없었으면 좋겠어? 깔롱이? 응? 끝났어요. 덜덜. 주작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죽는 건 좋은 일이 아니니까 주작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카야마 지하호수 행방불명 사건이에요. 오카야마 지하호수 행방불명 사건 혹은 고치대학 탐험부 지하 실종 사건. 아이고, 대학교 탐험부가 봐봐, 이거 사진 너무 무서워. 요게 실종됐다는 거잖아. 너무 무섭지 않아요? 나는 진짜 패닉 올 것 같아. 2008년도네요. 2008년 1월 5일 일본 오카야마 현에서 발생한 실종 사건이래요. 그러나 1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여러 석연찮은 의문점이 있다. 사건 경위 2008년 1월 5일 일본 오카야마 현 니미시에 있는 히메사카 종유동을 탐사하기 위해서 주고쿠와 시코쿠 지역의 대학 탐구 동아리 회원 13명이 모였다. 그 중에서 고치대학 3학년생인 나구라 유우키 21살 포함되어 있었다. 우와, 진짜 깊다. 30m래요. 이게 인간이야. 쪼꼬미. 너무 무섭다. 나 이런 거 너무 싫어. 다시 들어간 이들의 진술에 따르면은 오전 11시 30분경 피해자 나구라를 포함한 5명의 대원들이 히메사카 동굴로 들어갔다. 그런데 나구라가 옷을 입은 채로 동굴 속 커다란 지하 호수를 수영하다가 실종됐다는 거다. 거기 수영을 왜 하니? 아이고. 이후 오후 6시 15분 니미시 경찰로 신고가 접수되었고 오카야마현 경찰과 니미시 경찰 그리고 동굴 탐사 경험이 있는 대학 졸업생들이 수색에 동참을 했다. 날이 이미 저물어서 주위가 어두운 상황에서도 30여 명의 사람들이 수색에 나섰으나 나구라의 시체도 물론 흔적도 찾지도 못했다. 이후 6일 동안의 수사가 진행되었는데 끝내 나구라의 시신은 발견되지 않았고 더 이상의 수색은 의미가 없다 판단해서 경찰은 수색 중단을 선언했다. 경찰은 사건 당시 함께 있었던 이들의 증언을 토대로 나구라가 동굴 속 지하호수를 수영하다가 익사했고 시신은 지하호수 밑으로 가라앉았을 것이다 라고 판단해서 단순 사고로 마무리 지었대요. 의혹이 있다네요. 처음에 이 사건이 일본에 알려졌을 때는 대학생의 무모한 행위가 일으킨 사건 정도로 받아들여졌다. 근데 사건에 대해 이해하기 힘든 사실들이 알려지면서 이 사건에 대한 많은 논의가 진행되었다. 사건의 의혹들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허가받지 않은 탐사. 이들이 탐사를 떠난 히메사카 종유동은 오카야마 현의 천연기념물이래요. 아이고. 그래서 탐사를 하려면은 반드시 오카야마 현 교육위원회에 탐사 신청을 해야 되고 허가받아야 되는데, 그런데 여기 탐구 동아리는 단체 합숙을 주도한 측에서 오카야마현 교육위원회에 어떤 문의나 신청도 하지 않은 채로 종유동에 들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이 정도 규모의 탐사라면은 필수적으로 해야 할 절차인데 그냥 생략한 채 탐사를 진행했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 두 번째, 엇갈리는 증언과 이상한 정황. 사건 당시 언론 보도들은 혼선이 생겼다. 13명이 모두 동굴에 들어갔다. 5명이 들어갔다는 등 증언이 갈린 거다. 13명도 있고 5명도 있다. 두 가지 의견이 있대요. 결론적으로 사건 당시 5명이 히메사카 종유동에 들어간 것으로 파악이 됐는데
이해하기 힘든 부분은 계속 이어졌다. 증언에 의하면은 11시 반쯤에 동굴에 들어갔고 피해자가 종유동에서 수영을 하기 시작한 거는 오후 2시경, 그리고 사건에 대한 신고가 접수된 거는 오후 6시 15분경. 그런데 이 증언에서 이해하기 힘든 점은 피해자가 옷을 입은 채로 지하 호수에 들어갔다는 부분과 4명이나 이를 목격했으면서 왜 아무도 제지하거나 구출하려 하지 않았느냐는 점. 게다가 피해자가 호수의 타의에 빠진 건지 자의에 의해 들어간 건지도 알 수가 없다. 피해자가 입수할 때의 상황 증언조차도 계속 반복됐기 때문이다. 문제의 지하 호수는 동굴 입구에서 왕복 3시간이나 걸리는 지점이다. 오미? 이로 미루어 본다면은 2시경에 사고가 일어났다면은 얼추 시간적으로 문제가 없지만 사건이 일어난 시간과 신고가 이루어진 시간 사이에는 4시간의 긴 공백이 있다. 실족을 보고 구조 요청을 하러 동굴 밖으로 뛰어간다고 가정을 했을 때 적어도 4시쯤에 동굴 밖으로 나올 수 있대요. 근데 이렇게까지 신고가 늦게 걸린 건 뭘까? 게다가 피해자와 동행한 4명은 신고를 위해서 4명 모두가 동굴 밖으로 나왔대요. 굳이 안 그러죠. 보통은 둘둘 나눠가지고 가죠. 2명은 안에 있거나 밖에 있거나. 누군가 구조 요청을 하러 나갔다면은 나머지는 현장에 남아있는 게 상식적이다. 그리고 오후 2시에서 신고가 접수된 오후 6시 15분 사이에 동굴 어디에서도 도움을 요청하는 소리는 들려오지 않았다. 그 대신 터치했다 라는 말만 했다고 했는데 어떤 상황과 맥락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온 건지 알 수 없다. 밀어가지고 터치했다라는 거 아니야? 밀었어, 터치했다. 꼬연이 감사해요, 2,000원. 어머, 터치, 밀었다. 다음, 3번째, 탐사 동아리 회장이랑 부회장의 행보. 사건 당시와 이후의 탐사 동아리의 행보 또한 이상하다. 당시 탐사 동아리의 회장은 하쿠마이 미호라는 여학생이었다. 그녀는 사건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전혀 설명을 하지 않고 기자들을 피해 다녔다. 그리고 회장 하쿠마이 미호와 부회장 이토 토모코가 동아리에 사퇴를 했다. 그런데 이후 동아리 홈페이지에 이 2명의 정보가 삭제되었다. 꼭. 4번째, 피해자 SNS 게시글의 삭제. 사건 이후 누군가에 의해서 미씨, 일본의 SNS래요. 여기에 로그인한 흔적이 발견이 되었다. 그런데 로그인한 누군가가 피해자의 SNS 글들을 무단으로 조작하다가 삭제하는 일이 발생했다. 처음 피해자의 SNS 내 일기 항목은 공개 상태였는데 이것이 친구 공개로 바뀌더니만 결국 전부 삭제되었다. 이런 사실은 사건의 후에 피해자의 부모가 피해자의 SNS의 존재를 알고 접속했을 때 발견을 했다. 부모님은 절대 아니라는 거죠. 게다가 피해자 SNS 글들을 삭제한 이는 사건의 진행 과정에 맞춰서 일을 진행을 했다. 헉, 뭐야 얘네들? 마지막, 지인을 자처한 인물의 언급 자제 요청. 이런 의문점이 밝혀지면서 일본 인터넷 커뮤니티 ECH에서는 이 사건에 대해 많은 설왕설래가 오갔다. 그런데 자신을 피해자의 지인이라고 주장하는 이가 사건에 대해 논하는 게시글을 삭제해달라고 요청을 했다고 한다. 이후 이를 수상히 여긴 이용자들이 IP 추적을 해봤고 지인을 자처한 이는 고치 대학의 리모트 호스트 서버에 접속해서 글을 쓴 것으로 나타났다. 오, 고치대? 고치대 탐사되었는데? 디귿. 사건에 대한 추정, 마지막. 굉장히 의문점이 많은 사건이라서 이후 일어난 일들을 종합해서 판단해 보면은 피해자의 죽음은 단순 사고가 아닐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다. 일각에서는 이 사건의 동아리에서 일종의 신고식 행사를 치르다가 벌어진 게 아니냐라는 추정도 했다. 자신을 고치대학 졸업생이라 밝힌 블로거의 주장에 의하면은 문제의 고치대학 동아리는 예전부터 과격한 방식의 신고식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리고 피해자도 이런 과격한 신고식 때문에 죽게 됐고 가해자들이 사건을 단순 사고로 조작하려고 한 것이 아니냐라는 추측도 있었다. 한편 다른 쪽에서는 치정사건이라는 주장도 내놓았다. 피해자가 소속된 동굴 탐사 동아리는 남학생 15, 여학생 15, 성비가 완전히 1대1인 동아리였다. 그래서 내부에서 연애 문제로 갈등이 일어날 소지가 다분했던 게 아니었냐라는 지적도 있다.
게다가 사고 이후에 회장과 부회장을 맡고 있던 여학생들이 모두 사퇴를 하고 그들의 이름이 동아리 홈페이지에 삭제된 점을 들어서 피해자가 동아리 내 연애 문제와 갈등에 휘말려서 살해된 것이란 주장이 있다. 오수영이 많네요. 심지어 더 섬뜩한 주장으로는 피해자는 지하 동굴에 간 적도 없고 오잉? 오히려 전혀 다른 데에서 살아다닌 것이 아닌가? 라는 얘기도 있다. 일단 사건이 알려진 것만 보더라도 앞뒤가 전혀 안 맞을 정도로 허술하다 보니 뭐야? 전술한 비허가 탐사랑 신고 과정 의문점, 시신과 흔적의 미발견, 증거인멸 정황 등등 실제로 동아리에서 피해자를 전혀 다른 데에다가 살해하거나 실종시킨 뒤에 나중에 가로치고 일부러 증거인멸 및 수사 방해를 목적으로 동굴에 가서 신고를 한 게 아니냐라는 거. 이런 주장들이 나왔는데 일본 경찰은 그냥 단순 사고로 종결하고 더 이상 수사를 하지 않았대요. 이후 아까 그 미씨 사이트에서는 사건의 재수사를 촉구하는 소모임도 존재했는데 재수사는 요원해 보인다 라고 끝이 났어요. 이거 맞는 것 같지 않아요? 신고식? 나는 신고식 아니면 이지메 같아. 그쵸? 신고식 아니면 이지메? 그렇지 않아? 이 터치했다라는 말이 어디 갔지? 그 말이 진짜 그런 것 같아. 미인 것 같아, 애를. 터치했다, 여기. 이 여자애를 민 거 아닐까? 그래서 쉬쉬해가지고. 그치. 아, 수영을 해서 어디를 찍고 오는 거? 아, 저 벽 터치하고 오는 거? 잠깐만, 근데? 동굴에서 숨 참고 어디까지 가야지 에어포켓 있고 그런 게 있어요? 아, 그래요? 신체를 못 찾은 게 왜일까? 이 수사를 했겠죠? 여기 밑까지? 당연히? 경찰이니까 했겠지. 근데 없어진 게 여기 어디 빨려 들어갔나? 진짜? 동굴이 진짜 별의별 구멍이 다 있잖아요. 인간들은 모르는. 어떻게 들어갔나? 딴 데에 던져놓고 그 호수에서 잃어버렸다고 거짓 신고한 걸 수도 있겠다고요? 덜덜덜덜. 피해자 SNS에 동아리에서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는 뉘앙스의 글이 있는데 삭제됐다는 말도 있대요. 그런 얘기도 있다고 하네요. 헐. 근데 내가 봐도 그게 사실이 아닌지 모르겠는데 이지매가 좀 있는 것 같아. 너무 많다. 그리고 이 공백도 있다 했잖아요? 신고하기 전에 공백? 진짜 알 수가 없네. 동굴 환경이라는 게 경찰 인력 내부에서 전체를 다 탐사하기가 힘들 수도 있으니까. 아, 그치. 그리고 이게 2008년이니까 되게 옛날 거거든요. 15년 전이네, 벌써? 1000원 감사합니다. 아, 또 추천해주셨네요. 파나마 여대생 실종 사건도 있다고요? 아, 터치했다는 소리마저 구라 같아요. 동굴이면은 소리가 울리기 마련인데 그 이후로 비명 하나 안 들린 거면은 어디 벽에 머리 박고 즉사를 한 건가? 터치했다는 게 그 다른 애들이 말한 거 아니에요? 여기 다른 친구들이? 그거? 이 죽은 애가 아니라? 다른 애가 말한 걸 수도 있을 것 같고. 아까 무슨 실종 사건이라고요? 못 봤어요. 여고생? 그거 다시 채팅으로 다시 올려주실래요? 아, 이거 실종된 사람이 말한 거예요? 여기 안 적혀 있어가지고 누가 말한 건지 여기에. 하나마 여대생? 안 적혀 있는 거 맞죠? 내가 지금 안 보이는 게 아니죠? 누가 말했는지가 안 적혀 있었어서 나는 괴롭힌 애들이 한 게 아닐까. 나는 그냥 나의 추측. 하나마 여대생 쳐볼까요?
실종자가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고 터치했다라고 말한 뒤에 실종됐다는 듯? 어허. 몰라. 아무튼 이랬다네요. 진짜 다 미제라 가지고 반응을 좀 싱숭생숭하게 밖에 못하겠어요. 모르겠어. 그래요. 그냥 안타까운 사건이네 정말. 진짜 싫었을 것 같아. 이지매면 너무 싫겠다. 그 뭐라고요? 파나마? 여고생? 다시 말씀 주실래요? 파로마도 아니고 뭐지? 파나마 여대생 실종 사건. 여기 안 나오는데? 나무위키 안 나와요. 나무위키 안 나오면 보기가 좀 어렵습니다. 아쉽게도. 디아틀로프? 여기 있네. 이거 전에 봤어요. 이거 저번에 세계 각지 미제 사건? 이런 거 한번 본 적이 있거든요? 그거 한번 보시면 아실 겁니다. 이 사진, 링크가 주셨네요? 한번 볼게요. 보자. 왕링크. 어머, 뭐야. 이거야? 그러네. 파나마의 미제 사건. 그냥 방제를 미제 사건 같이 보기로 잠깐만 바꾸겠습니다. 제 앞머리 구경 좀 하고 계세요. S자예요, 앞머리가? 자, 높은 음자리표래. 그러네. 높은 음자리표. 입니다. 자, 파나마 미제 사건. 저 사람은 미제 사건 되게 좋아하나 보다. 이거 추천해준 사람은. 영어로는 Death of Chris Kremers and Listen from 2014년 4월 1일 파나마를 여행하던 여기가 어딜까? 나라구나 그냥. 스페인어로 쓰고. 여기를 여행하던 네덜란드 출신인 22살 여학생 리잔 프론이랑 21의 여학생인 크리스 크레머러스가 하이킹을 하다가 갑자기 실종돼가지고 몇 달 만에 시신으로 발견된 사건. 이 두 여성의 사인에 대해서는 전혀 밝혀진 것이 없는 미제 사건이다. 이 정도 길이가 딱 좋은 것 같아. 좀 짧아. 배경은 리잔 프로는 당시 만 22살의 건장한 배구 선수였고 키가 184였대요. 와. 근데 이쪽 계열이 키가 큰 거는 아는데 그래도 여성분인데 22살에. 그리고 출세지향적이고 낙관적인 데다가 똑똑하고 열정적이었다고 한다. 크리스 크레머스는 당시 21, 만 21 여성으로 개방적이고 창의력이 있었고 책임감이 강한 여성이었다고 한다. 두 사람은 네덜란드 아메르스 포르트에서 성장을 했다. 프로는 전해 9월에 데벤테르에서 응용과학 학위를 받아 졸업했고 크레머러스는 위트레흐트 대학교에서 미술교육과 둘이 성향이 되게 달라가지고 좋다. 파나마로 떠나기 불과 일주일 전 프로는 크레머러스와 함께 이거 너무 어려워. 아메르스 포르트의 기숙사로 이사를 해서 함께 카페 겸 레스토랑인 인덴 클라이넨헤베 일을 했다고 한다. 그래서 일을 했대요. 카페에서. 두 사람은 함께 파나마로 특별한 여행을 하기로 했다. 6개월 동안 번 돈을 꼬박꼬박 저축하고 스페인어를 배우고 지역을 위한 의미 있는 행동을 어린이들 봉사원 참여를 하기로 했대. 어린이들 봉사활동. 그리고 프론에게는 졸업 기념 여행이 됐다. 와, 너무 이쁜 애들이다. 반년 동안 돈을 벌었어? 실종했다, 근데. 아이고. 크레머러스와 프로는 2014년 3월 25일 6주간 휴가로 파나마에 도착을 했다.
3월 29일 두 사람은 한 달 동안 봉사활동을 할 어린이가 있는 가족이 사는 푸켓대에 도착하기 전에 2주 동안 파나마를 관광했다. 4월 1일 11시 둘은 바루 화산을 감싸는 우거진 숲과 가로치고 아마도 포켓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 같대요. 피아니스타의 오솔길을 주인 집 개와 함께 하이킹을 했다. 그리고 페이스북에 포켓 주변을 걷고 있습니다 라고 글을 남기고 오솔길을 오르기 전에 젊은 네덜란드 남자 2명과 식사를 하고 있다는 것도 적었대요. 그러나 밤이 되었는데도 두 사람은 돌아오지 않았고 두 사람이 머물던 집의 주인은 개만 혼자 돌아온 것을 보고 뭔가 좋지 않은 일이 터졌음을 발음이 왜 이렇게 안 되니? 죄송합니다. 뭔가 좋지 않은 일이 터졌음을 직감했다고 하네요. 걔가 귀소 본능으로 혼자 돌아왔는데 여자들이랑 같이 안 왔다고. 두 여자는 가족들에게 매일 문자 메시지를 보냈는데 이날부터 역시 끊겼다. 프론과 크레머러스는 다음 날인 4월 2일 아침에 현지 가이드와 만날 약속을 했는데 이때까지도 나타나지 않았다. 실종 신고가 접수되자 4월 3일 당국은 현지 주민들을 동원해서 수색을 시작했다. 4월 6일 크레머러스와 프론의 부모가 네덜란드 경찰과 경찰견 탐정을 따라 함께 파나마에 도착을 했다. 열흘 동안 숲을 대규모로 수색하고 포상금 3만 달러를 걸었는데도 둘의 흔적을 찾을 수가 없었대요. 아쉬워라. 배낭을 발견했다네요. 밑에 사진이 있네. 실종 10주 만에 현지 주민이 프론의 청색 배낭을 발견했다. 루카스 델토로 주 알토 로메오에 있는 자기 마을 근처에 강둑 옆에 논에서 발견이 되었는데 이상한 거는 발견자가 그 배낭이 전날까지만 해도 분명 없었다고 이거 우리 저번에 읽지 않았나? 왜 이게 기억이 있지? 이게 아닌가? 어쨌든 읽을게요. 발견자가 그 배낭이 전날까지만 해도 분명히 없었다고 말했다는 거다. 배낭에는 선글라스 2개, 현금 83달러, 프론의 여권과 물병, 카메라, 브래지어 2개, 핸드폰이 모두 포장되어서 건조된 좋은 상태로 있었다. 그거랑 비슷한 거. 맞아. 그건 일본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건 여자 한 명이었어. 어쨌든 핸드폰을 분석한 결과 두 사람이 하이킹을 하고 몇 시간 후에 112랑 112-911에 전화한 이력이 있다. 하이킹을 시작을 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길을 잃거나 조난당했음을 알 수가 있다. 첫 번째 조난 전화는 그들이 하이킹을 시작을 하고 불과 1시간 후에 건 것이다. 하나는 오후 4시 39분에 크레머러스의 아이폰으로 걸었고 오후 4시 51분에 프론의 삼성 갤럭시로 걸었다. 그러나 이 지역은 전파 수신이 좋지 않아서 통화가 되지 않았다. 그나마 나은 것이 4월 3일 911에 통화 시도를 했는데 이것도 고작 1초 조금 넘게 지속되었다. 어떡하냐. 4월 5일 5시 이후로는 프론의 핸드폰 배터리가 완전히 방전되었다. 크레머러스의 아이폰은 더 이상 통화를 하지 않았는데 간헐적으로 수신국의 수색에 신호가 잡혔던 것으로 보아서 아직 배터리가 남아 쓸 수 있던 것 하다. 4월 6일 이후에 크레머러스의 아이폰에는 잘못된 비밀번호가 입력되었고 다시 올바른 코드를 수신하지 못했다. 한 보고서에 따르면 4월 7일에서 10일 사이에는 아이폰으로 긴급 통화가 시도된 77번이나 시도가 됐대요. 긴급 통화가. 필사적으로 구조 요청을 했던 것 같다. 그리고 이 전화도 4월 11일 오전 10시 51분에 전원이 켜졌다가 11시 56분에 최종적으로 완전히 꺼져버렸다. 프론의 카메라에는 4월 1일부터 찍은 사진이 있는데 두 사람이 대륙 분수령을 간과하고 처음으로 911에 연락할 때까지 황무지를 방황했다고 추정되지만 특이한 흔적은 찾을 수가 없다. 밑에가 찍은 사진인가봐요. 너무 무서운데? 와, 진짜 앞에 아무것도 안 보인다. 무섭겠다. 어떡하냐? 완전 암흑인데? 지금 이것도 핸드폰 프레시 킨 것 같은데 프레시 안 키면은 그냥 암흑일 것 같아요. 무서워. 뭐야, 바다인가? 4월 8일 새벽에 촬영된 사진. 기이한 거는 4월 8일 새벽 1시부터 4시 사이에 찍힌 거다. 플래시로 90장이나 되는 사진을 찍었는데 깊은 정글과 완전히 어두운 곳에서 촬영한 것 같다.
몇몇 사진들을 보면은 두 사람은 강이나 협곡 근처에 있을 가능성도 있다. 또 비닐봉지가 걸린 나무 잔가지와 돌 위에 사탕봉지, 화장지로 보아 뭔가와 다른 돌 위에 있는 거울, 관자놀이에서 피 같은 게 흐르는 크레머스의 뒤통수가 찍힌 사진 등 왜 조난 상황에 이런 걸 찍었는지 짐작이 가지 않는 굉장히 이상한 사진들이 있었대. 여기는 없나 보네. 여기는 없죠? 지금 내가 못 발견한 게 아니지? 이거 비닐봉지는 있는데 그 사진은 없는 것 같죠? 머리가 이렇게 피났다고? 우씨, 무섭겠다. 유해 발견. 배낭을 발견해서 클루브레를 따라 새로이 수색을 한 결과 프론의 배낭이 발견된 곳에서 몇 킬로미터 떨어진 지류의 둑 반대편 바위 위에서 크레머러스의 짧은 청바지가 지퍼가 채워지고 깔끔하게 개어진 상태로 발견됐다? 오? 왜 옷을 벗었는지, 그리고 왜 그렇게 정돈이 잘 됐는지 미스테리다. 다시 2개월 후에 배낭이 발견된 곳과 가까운 곳에서 골반뼈? 랑 부추가 신겨진 발이 발견됐대요. 골반뼈랑 부추가 신겨진 발이 발견됐다고? 얼마 후에 같은 강둑을 따라 흩어진 뼈 33점이 발견됐다. DNA 테스트 결과 이것은 프론과 크레머러스의 유골로 밝혀졌다. 두 사람은 사망을 했다. 아니 왜 이렇게 사망을 했지? 오잉? 야생동물? 그러게. 프론의 뼈는 피부 몇 조각이 붙어있는 채로 발견이 됐는데 크레머러스의 뼈는 백골화 현상이 일어났다. 오잉? 두 사람이 야생동물에게 공격당해서 먹잇감이 되었다는 주장이 있는데 어쨌든 두 사람이 모두 유골로 발견된 탓에 그들이 왜 죽었는지조차도 알 수가 없다. 현재로서는 이들이 하이킹 중에 조난을 당해서 구조 요청을 했는데 제대로 연락이 닿지 않았고 그러자 무리하게 자력 탈출을 시도했지만 결국 안전한 곳에 도착하지 못한 채 화를 입었다고 추정할 수밖에 없다. 많은 이들이 추정 중인 거는 범죄를 당했을 확률은 적고 추락 등 모종의 사고로 하이킹 코스를 이탈하였으며 크레머러스는 부상이 악화되어 프로보다 먼저 사망했을 거라는 거다. 의혹이 있네요. 첫 번째, 택시기사의 거짓말. 알려진 것과는 달리 프롬과 크레머러스는 피아니스타로 갈 때 택시를 탔다고 한다. 택시 운전사는 이들을 오후 4시까지 내려줬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나중에 발견된 배낭에서 찾은 디지털 카메라에는 그녀들이 오전 11시에 피아니스타에 찍은 사진이 발견되었기 때문에 이 운전사의 말은 거짓된 말인데 택시 운전사가 무엇인가 구린 데가 있어서 거짓말을 한 건지 아니면 단순한 착각이었는지는 밝혀지지가 않았대요. 두 번째, 이해할 수가 없는 실종. 실제 그녀들이 실종된 피아니스타는 트레킹 코스로 정비된 곳이었다. 실제로 구글에 파나마 피아니스타 트레일이라고 검색해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찾는 트레킹 코스다. 물론 원래는 정글이니 위험한 요소가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는데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서 구간마다 일종의 피난소 같은 시설도 구비되어 있다. 하지만 그녀들이 이런 피난소를 이용한 흔적은 전혀 없다는 게 문제다. 세 번째, 배낭 상태. 바로치고 의문의 34명의 지문? 무서워. 발견된 배낭도 이상하다. 왜 트레킹을 하러 간 그녀들의 가방에서 다른 옷도 아니고 속옷만 있는지 또한 배낭에서 무려 34개의 신원을 알 수 없는 서로 다른 지문이 나왔대요. 와, 너무 무섭다. 단지 알 수 있는 거는 여러 명이 이 배낭 안의 소지품을 만진 것으로 보인다는 것. 34명? 너무 무서운데? 그리고 네 번째, 아이폰 비밀번호. 크레머러스의 아이폰은 비밀번호가 계속 틀렸던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 문제는 아이폰은 한 번 비밀번호를 틀리면은 다음 입력 시간이 점점 늘어나는 특성이 있다. 그쵸? 크레머러스 본인이라면은 과연 이렇게까지 했을까라는 의문이 있는데 누군가 제3자가 크레머러스의 아이폰으로 이원을 풀려고 애를 쓴 게 아닌가라는 의심도 든다. 이에 대해 크레머러스가 먼저 탈진 내지는 사망을 했고 프론이 쓰러지기 전에 크레머러스의 배터리가 남아있는 걸 확인을 해서 구조 요청을 하려고 했다는 추측도 있대요. 그리고 아니면은 제3자 내지는 위에 지문을 남긴 사람이 모종의 이유로 그녀들을 죽이고 핸드폰을 사용하려고 했다는 주장도 있고. 이거 무섭다. 마지막,
사진의 의문. 4월 8일경에 디지털 카메라로 사진을 찍은 게 확인이 되는데 비가 내리는 빗방울의 사진이 찍혔는데 함께 찍힌 크레머러스의 머리카락에는 젖은 흔적이 전혀 없다. 이들이 비를 맞지 않을 만한 장소, 동굴 같은 곳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왜 밤하늘에 허공에 대고 플래시를 터트려가면서 사진을 찍었는가인데 일각에서는 사진 자체를 찍는 것보다는 구조 신호의 용도로 디카를 쓰는 과정을 사진 찍힌 게 아닌가. 아, 그치. 반짝반짝 거리니까요. 가장 가능성이 큰 거는 대부분의 사진들이 한밤중에 찍힌 것으로 보아 야간에 머물 곳을 찾다가 불빛 하나 없는 오지를 이동하기 위해서 플래시를 터트려가며 이동하기 위해 사용한 경우가 있다. 라고 끝이 났어요, 이야기가. 어머, 나 이거 너무 무섭다. 34개의 지문. 모임, 이거? 이거 진짜 무섭다. 손전등 기능이 없었나? 그거 배터리 되게 빨리 닳아요, 손전등. 그거 쓰면은. 그거는 되도록 안 써야 돼요. 그래가지고 디카를 우선적으로 쓴 것 같아. 왜냐면 디카로는 전화를 걸 수가 없잖아요? 근데 핸드폰은 전화를 걸 수가 있는데 손전등 기능은 배터리 빨리 다니까. 아, 공항을 거치면은 지문은 자연스러운 게 아닌가? 아, 그럴 수도 있죠. 아, 근데 34개나 묻는 거 좀 이상하지 않아요? 34개는 좀 심한데? 그리고 이거 골반 뼈랑 부추가 신겨진 발 이거 왜 야생동물 주장이 있는데 이게 확정이 안 났잖아요. 야생동물이라는 확정이. 이게 좀 이상하다? 아, 근데 이거 너무 싱그럽다. 골반 뼈. 그리고 바지. 이거 지퍼가 채워지고 깔끔하게 개워진 채로. 이것도 이상하네. 옷은 왜 벗었대? 뭐지? 모종의 이유로 부상을 당했고 조난당한 상황에서 구조 신호를 했고 야생동물 바람 따위에 시신이 훼손된 게 아닐까? 그거가 맞을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의혹이 좀 많네요. 이거는 그냥 헷갈리신 것 같기도 하고 택시기사는 아니면은 진짜 이 아저씨가 뭔가 있다면? 이거는 너무 억측이라 가지고 아지가 진짜 이해가 안 간다. 조난당할 정도의 오지에서 여자들을 만나 죽였다는 것도 이해가 안 돼. 아니면은 거기에 아예 정착하는 사람들 수 있잖아요. 아싸리. 그 지리를 완전 잘하는 사람들. 애초에 그 나라가 자체가 한국이랑 완전 다른, 사진이 너무 무섭다 이거 그쵸? 다른 데라 가지고 좀 발상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여기가 어떻게 생겼을까? 파나마 한번 검색해볼까? 오, 중앙아메리카. 좋은데? 아, 그거 볼까요? 그 트레킹 장소가 아까 있다 했잖아요. 어딨니? 여기. 파나마 핀스타 트레일. 우와, 무섭다. 나는 못 가. 나는 안 갈래. 진짜 오지다. 나는 안 갈래. 근데 확실히 트레킹 코스가 많네요. 인증샷이 되게 많으니까. 근데 여기 밤 되면은 끝 아니야? 진짜 끝? 밤 되면 다 없을 것 같은데. 불빛 하나 없죠. 저기는 진짜 트레킹 코스가 아니면은 옆으로 잘못 빠지면은 바로 실종될 것 같아요. 동네 뒷산도 밤 되면 무서워. 맞아. 저기는 얼마나 무섭겠니. 아휴. 이거 끝입니다. 더 이상 뭐.
해드릴 게 없네. 미제 사건이기 때문에. 미제 사건 눌러볼까? 목록이 있네요. 오. 오. 이런 목록도 있구나. 1번. 누나 오랑 매단호 사건 리을이응 무섭고 짧고 응? 재밌어요. 여러 호 사건 중 최고. 1000원 감사합니다. 알았어요. 오랑 메다노 사건. 저 사람은 미제 사건 매니아인가봐. 여기 있다. 바로 나오네. 알았어. 짧으니까 볼게요. 짧으면 재밌어. 자, 이거예요. 짧네요. 스크롤이 되게 짧아요. 인간 꼬꼬물에 진짜 좋아하나 보다. 자, 요건데요. SS 오우랑 매단 미스테리. 내용은 1947년에 6월 말라카 해협을 지나던 오우랑 메단. 오우랑 메단이 뜻은 오랑우탄이 마이너로 숲의 사람인 것처럼 오우랑은 사람, 메단시는 수마트라의 섬의 도시. 그래서 의미는 메단 사람이다. 메단에 사는 사람이다. 어쨌든 이 오우랑 메단호가 사건을 최초로 보도한 인도네시아 언론사에 따르면은 다음과 같은 섬뜩한 이야기가 전해진다. 살짝 각색하여서 묘사를 하자면은 대충 아래와 같대요. 어느 날 여느 날과 같이 많은 상선들과 선박들이 바쁘게 오가던 말라카 해협에 마침 수마트라 인근을 지나던 시티 오브 볼티모어호와 실버스타 호를 비롯한 네덜란드, 영국, 미국의 여러 선박들은 갑작스레 요란하게 들리는 모스 신호를 접했다. 그나마 SOS는 알아들을 수 있었는데 나머지는 도무지 해독이 불가능한 알아들을 수 없는 신호였다. 그리고 드디어 해독할 수 있는 부분들이 들려오기 시작을 했다. 그런데 이 메시지를 접한 항해사들은 등골이 서늘해졌다. SOS 오우랑 메단호에서 발송. 그리고 해독이 불가능한 거. 우리는 표류하고 있다. 선장을 포함한 모든 항해사들이 해도실 및 선교에서 죽었다. 분명 모든 부원들이 죽었을 것이다. 나는 죽는다. 오. 가히 폭발하며 쏟아지는 듯한 모스 신호의 형태로 들어오던 이 긴박한 메시지는 최후의 짤박한 두 단어만 남기고 완전히 끊겼고 이후 침묵이 흘렀다. 놀란 인근의 선박들은 곧장 메시지가 발송된 오우랑 메단호를 구조하기 위해 현장으로 향했다. 같은 메시지를 송신한 선박들은 삼각 측량을 통해 발신지를 확인하고 그 방향으로 배를 몰아갔다. 가장 먼저 현장에 도착한 선박은 실버스타호였다. 언뜻 고요하고 평화로워 보이는 오우랑 메단호를 발견한 항해사들은 곧장 호루라기를 불어대고 손을 흔들어 보았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는 걸 보고 뭔가 이상한 거를 깨달았다. 겉에서 보기에는 선체에는 아무런 물리적 피해로 의심될 만한 흔적이 없었다. 마침내 이들은 문제의 배에 올랐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들이 기다리고 있던 것은 도무지 그 정황을 가늠할 수가 없는 비극의 순간이었다. 사방에 시체들이 있었다. 시체들에는 딱히 상처는 없는데 공포에 질린 표정으로 눈을 뜨고 입을 벌리고 있었고 기괴한 모습으로 허공을 향해 두 발을 내뻗고 있었다? 오, 이상하겠다. 하지 말라는 듯이 이렇게 오지 마라는 듯이 이러고 있던 거 아니에요? 갑판, 조타실, 선교의 시선이 닿는 곳마다 시체가 그득했다. 생존자는 단 한 명도 없었다. 수색팀은 마침내 문제의 무전을 날린 인물을 찾았는데 이 사람은 보스 송신기에 손가락을 올린 채로 죽어 있었다. 시체 중에는 심지어 배에서 기르는 듯한 개도 있었다. 놀랍게도 선체의 하부로 내려가자 수색팀은 뜻밖의 한기를 느꼈는데 이는 이 일대 기후와는 전혀 맞지 않는 것이다. 이 즈음에 이 해역의 낮 기온은 섭씨 43도에 근접했대요. 엄청 더운 거 아닌가? 실버스타호의 선장은 이 선박을 가까운 항구로 예인하여 더 자세한 조사를 하기로 결정했고 항해사들은 곧 예인 작업에 착수를 했다. 이상하게도 얼마 되지 않아서 갑자기 갑판 아래서 연기가 올라왔다. 상황이 심상치 않음을 느낀 실버스타호의 선장은 즉시 예인을 포기하고 오우랑 메단호에서 전원 퇴거할 것을 명령을 했다. 예인줄을 끊고 항해사들이 실버스타호로 간신히 되돌아온 순간 오우랑 메단호는 갑작스럽게 큰 폭발을 냈다.
사상자는 없는데 오우랑 메단호는 빠르게 가라앉았고 사건의 전말은 바닷속에 잠겨버렸다. 어머. 이 사건은 디 로코모티에프와 같은 해인 1948년 미국의 언론사에서 보도한 자료 그리고 52년에 미국 해안 경비대가 출판한 문헌을 통해 대중적으로 알려졌다. 가능성이 있대요. 1차적으로 제기된 거는 이들이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상한 게 아니냐라는 거다. 이는 보일러의 기관의 문제로 인해서 누출된 가스들이 항해사들이 마셨다라는 그럴싸한 시나리오도 연결이 되는데 그런 논리라면 어째서 신선한 바닷바람을 마시는 가판의 선원들까지 똑같이 죽었냐는 점을 설명을 못했대요. 그치? 밖에 있는 건데? 다음으로 이들이 사실은 군수물자를 비밀리에 수송하던 선박이었고 선박의 이름을 포함한 일체의 정보를 은폐한 채 작전하다가 사고를 겪은 게 아니냐라는 주장이 있다. 구체적으로 이들이 수송하던 화물 중에 위험한 신경작용제 계열의 화학물질이 포함되어 있었고 이것이 항해 중에 해수가 유입되든 어쨌든 해서 가스 형태로 누출이 돼서 이러한 참사를 빚었다는 거다. 이 역시 몹시 그럴싸한데 뒤늦게 일어난 폭발까지는 설명하지 못한다라는 지적을 받았다. 그 외에도 메탄 거품이 선원들을 질식시킨 게 아니냐라는 얘기 나왔는데 이것만으로는 의문의 폭발을 설명할 수가 없다. 사건이 미궁에 빠지자 어떤 이들은 한술 더 떠서 이게 다 UFO의 짓이다. 이거 말도 안 되는. 근데 잠깐만. 외계인 있잖아. 있다고 밝혔잖아요. UFO. 일단 외계인들이 어떤 이유에서 선원들을 공격했다는 것 또는 유령의 짓이라고 주장을 했는데 실제로 수색팀이 배 하층에서 뜻밖의 냉기를 경험했다는 점에서 심령현상도 그런 얘기도 있다는데 심령현상은 좀 애매하고 외계인? 나는 그게 좀 무섭더라고. 이렇게 있었다며요. 손 뻗고 엄청나게 겁에 질린 상태로 오지마 자세 아닌가 이게 좀? 안돼 이 자세 아닐까? 아무튼 그리고 픽션이었다라는 얘기도 있네요. 애초에 이런 사건은 존재하지가 않았고 그냥 만들어진 거짓 이야기다 라는 것도 있대요. 일단 디 로코모티에프에서 이야기의 진실성을 보증한다고 했던 사람은 실비오 세클리 라는 사람인데 다른 것도 아니고 선박과 선원들이 잔뜩 사라진 대형 사건임에도 이 사람 이외에는 같은 증언을 하는 사람이 전혀 없다. 상기한 그 오우랑 메단을 탑승했다는 실버스타의 선원이 한두 명이 아닐 텐데도 말이다. 당사자인 선원들의 증언이나 기록이 전혀 없는데 완전히 제3자인 실비오는 어떻게 그 내막을 그렇게 자세히 아는가? 흥미로운 것은 이 실비오라는 양반은 1940년도에 어떤 다른 사건의 비슷한 해상 사건 사고에 대해 증언을 한 적이 있대요. 실비오가 앞서 증언한 그 사건들은 여러 측면에서 오우랑 메단호 사건과 공통점의 존재를 한다. 단지 오우랑 메단호 사건에 대한 이야기는 사건 발생 장소도 상당히 통행량이 적은 공해상이고 시신들이 공포에 질린 모습, 오싹한 한기, 갑작스러운 폭발 등의 초자연적인 이야기들이 섞여있다는 점이 다를 뿐이다. 더욱 의심스러운 거는 대형 사건임에도 교차 검증이 되지 않는데요. 각종 옛 기록들과 데이터베이스를 아무리 뒤져봐도 이 오우랑 메단호라는 선박은 정체불명이다? 그래? 사람이나 선박의 신원 보증이 전혀 안 되어 있던 과거와는 달리 47년도쯤 되면은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사람의 신원과 선박의 국적에 대해 관리를 잘 하고 있을 건데 그리고 특히 제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각 국가들이 총력전 태세에 돌입하고 국가의 자원에 대해서 면밀하게 기록하고 조사를 했던 이후의 시기이다. 그 이후니까 더 했을 거잖아. 단이라는 어딨어? 특히 선박의 경우는 매우 특수하고 그런 귀중한 자원이었기 때문에 더더욱 더 기록을 했을 것이다. 선박의 경우는 언제든 군용으로 증발되어 사용되기도 했던 자원이다. 말인즉 오우랑 메단이라는 이름의 선박이 실제로 사고를 당했다면은 분명 전에 그 선박과 선원들이 소속되어 있던 회사가 존재했을 거다. 그치?
그리고 그 회사에 소속된 선반이 사고를 당한 사실은 회사 입장에서 엄청난 손실이기 때문에 회사가 입은 물적 손실과 인적 손실이 분명히 기록되어야 마땅한데 세계 어디에도 오락매단이나 그 선원과 관련된 사건 사고 기록을 지는 사람이 없대요. 소형 어선이나 통통배라면은 어떻게 누락이 되거나 아예 법 테두리에서 벗어났을 텐데 이거는 이 오우랑 매단호는 어떻게 보다 상당한 규모의 시설을 갖춘 배임을 전제로 하고 있다. 피전인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이야기 있네요. 듣건 너무 길어서 그러게 또 픽션 왜냐면 나는 조금 의심이 가는 게요. 이거 나는 죽는다 하고 끝나잖아요. 무전이 너무 영화스럽지 않아요? I die 이러고 끝나는 게 좀 살짝 크툴루가 찍으니까 거기 크툴루도 이렇게 나오잖아요. 선박 사람들이랑 싸우잖아. 약간 그러네. 이런 거. 저도 픽션적 요소 같은 또 추천해 주셨어요? 너무 낮아서 누나가 A 타는 거 보고 싶었어요. 크크크. 아 뭐야 씨. 너무해. 근데 재밌긴 했어. 여기까지는 재밌었어. 이 밑에부터 약간 그리고 외계인 이것도 재밌었는데 에라이 뭐 하나 더 있어? 하나 더 추천해줘봐. 짧은 걸로다가 그거 마지막으로 읽으면 될 것 같수다. 마지막으로 읽을 만한 짧은 거 그냥 채팅으로 줘도 됩니다. 후원으로 안 줘도 돼요. 채팅으로 주세요. 기다려봐요래. 기다려봐요라고 왔네요. 기다려봅시다. 인간 꼬꼬무가 옵니다. 웃기다. 진짜 좋아하나봐 이 미제 사건들을. 이야기 보따리 푸는 것 같아서 귀엽대. 마지막으로 읽을 거예요. 너무 긴 거가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힘들어요. 짧은 거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걸 저번에 한 적이 있어가지고 미스테리 월드컵 한국 거는 아무래도 안 될 것 같은 게 좀 그렇죠? 한국 거는 약간 그거를 우리끼리 얘기하고 세팅을 치는 게 괜히 좀 그래. 왠지 모르게 좀 그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봤네요 오늘. 감사합니다. 나무위키 읽기 컨텐츠 좋아요. 감사합니다. 빨리 가져와. 어디 갔어? 엠마 빨리 가져오셈. 레알 오늘 시간 더 잘 감. 근데 미제 사건은 2,000원 7,200원 감사합니다. 버큐 벤 하라고요? 그럴까? 두뇌 풀가동. 맞다. 뭐라고? 맨체스터 박물관에 움직이는 석상. 와 이름부터 장난 아닌데요? 너무 재밌겠다. 당신의 필살기죠. 봅니다. 당신의 필살기 어디 한번 봅시다. 박물관 여기 있다. 이거. 자 가겠습니다. 저번에 마지막 한 수 한번 읽어보자. 이걸로 미제 사건 같이 읽기 마무리를 할게요. 자, 맨체스터 박물관에 움직이는 석상 사건. 예요. 움직이는 이집트상의 미스테리래요. 이집트상. 영국 맨체스터 대학교 소유의 맨체스터 박물관에서 소장을 하고 있고 전시 중인 고대 이집트 오시리스의 신상이 오시리스? 아 이렇게 생겼대요. 오, 신기하게 생겼다. 죽음 부활 풍요 명계의 신이래. 사후세계. 어쨌든 이 신상이 대낮에 자기 혼자 움직여가지고 화제가 된 미스테리 사건이다. NDTV 및 허핑턴 포스트 등에서 이를 보도하면서 대중들에게 알려졌다. 오호, 전개.
해당 석상은 네부세누라고 불리는 조각상으로 기원전 1800년경에 제작이 되었고 약 10인치, 25cm 정도의 검은 사무나무로 이루어져 있고 해설에 따르면은 고대 이집트에서 이러한 신상은 죽은 사람의 영혼을 위한 대체물로 사용이 되었다. 특히 시신이 파괴되었거나 훼손되었을 때 영혼이 대신 깃들 수 있게 했다고 하네요. 그렇게 믿었대요. 어허. 발굴된 후에 이 유물은 근 80년간 맨체스터 박물관에 소장이 되어서 관람객들에게 전시가 되었는데 혼자서 움직이는 것이 보호된 거는 2013년이었대요. 박물관 큐레이터인 캠벨 프라이스가 큐레이터가 혹시나 설명을 드리자면은 그 작품 설명해주는 사람입니다. 큐레이터인 사람이 처음 상부의 현상을 보고를 했는데 그 내용인 즉 아무도 손대지 않았음이 확실한 석상이 자기 혼자 움직이는 듯하다는 것이었다. 처음에 큐레이터는 이 신상이 전혀 엉뚱한 것을 바라보는 광경을 보고 혀를 끌끌 차면서 원래대로 돌려놓았다. 그런데 다음날, 그리고 또 다음날 매번 출근할 때마다 신상은 엉뚱하게도 그저 먼 산만 바라볼 뿐이었다. 마침내 문제의 석상이 완전히 180도로 등을 돌린 모습을 보고서 놀라서 펄쩍 뛸 지경이 되었다. 이집트 유물이라는 이유로 세간에는 파라오 미라의 저주라느니 오시리스 신이 진노하셨다느니 하는 흉흉한 소문이 돌았다. 파라오의 분노 같은 거네요. 아닌 게 아니라 원체 서구권에서는 이집트 유적 발굴과 관련해서 이런저런 괴담들이 많기 때문에 그랬을 수 있겠다. 특이점. 무섭다 사진. 박물관 측에는 폐쇄회로 카메라를 가져다가 며칠 동안 녹화된 내용을 고속으로 돌려보았다. 그러자 몇 가지 특이한 점이 발견됐다. 영상에는 대중매체나 조작된 공포 영상에서 흔히 발견되는 클리셰와 몇 가지 차이점이 있는데 과학자들은 이러한 특징에 주목을 했다. 갑작스럽게 놀래키는 거 없다네요? 이거네? 돌아간다! 여기 돌아가? 여기 돌아가! 자꾸. 뭐야? 어잉? 근데, 사람들이 건드는 건가? 건들진 않을 텐데. 밤에도 좀 돌아가는 것 같기도 하고. 오잉? 왜? 사일런트 힐 언니가 나왔네. 아무튼 일반적으로 이런 류의 주된 특징은 낮에는 평범한데 밤에만 움직인다는 건데 이거는 반대죠. 아까 봤죠? 밤에는 하나도 안 움직여요. 낮이 돼야지만 자기 혼자 움직인다. 즉 낮에만 있는 어떤 요소가 신상을 움직이는 원인이 된다. 오, 신기하네. 김밥천국 국그릇. 신상의 움직임은 정확히 말하면 회전을 한다. 놓은 위치는 그대로인데 그 자리에서 천천히 빙 그릇을 돌면서 바라보면 방향만 바뀐다. 그리고 축은 고정이 돼 있죠. 신상은 반시계 방향으로만 일정한 속도로 회전을 한다. 신상을 돌리는 힘이 전반적으로 일정하다는 뜻이다. 마지막으로 회전의 속도가 극히 느리다. 대낮에 움직이는 것이므로 사람들이 알아볼 법하는데 워낙에 느리고 미세하게 움직이는 것이라서 잠깐 자리를 들렀다 갈 뿐인 관람객들은 이상한 점을 눈치채기 어렵다. 아날로그 시계의 시침이 한 바퀴를 도는 시간에 이 신상은 기껏해야 반의 반 바퀴밖에 돌지 못하므로 눈으로 그 움직임을 관측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이다. 과학적인 추측인데요. 초자연적인 요소가 개입하지 않았다는 전개 아래 현실적으로 생각을 하면은 당연히 자연현상이나 인간 활동밖에 생각할 수가 없다. 그러나 이 현상이 사람의 장난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없다. 바로 옆에 24시간 돌아가는 CCTV가 있고 석상 밑에는 회전장치가 있는 것도 아니고 수상한 사람이 마음대로 움직일 만한 공간도 아니다. 만약에 인위적으로 사람이 조작하려 든다면은 불규칙한 패턴으로 초자연현상틱한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데 이 석상은 지극히 규칙적인 패턴으로 일정하게 그리고 미세하게 회전할 뿐이니
자연현상에 가깝고 석상괴담이랑 거리가 좀 있다. 그렇다면 자연현상으로 벌어지는 일이라는 결론밖에 내릴 수가 없는데 과연 어떤 힘이 작용했을까? 곧이어 물리학자들은 이 신상에 얽힌 미스테리가 생각보다 간단한 문제임을 알았다. 데일리 메일지에서 물리학자인 브라이언 콕스는 가장 가능성 높은 추론으로서 차별적 마찰력 (differential friction을 들었다. 그의 추론에 따르면 신상 회전은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가 있다. 해당 신상은 사물함으로 만들어졌고 유리 전시대 위에 올려져 있다. 그렇다면 신상이 놓인 전시대, 즉 두 물질의 접촉면에서 차별적인 마찰력이 작용했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진짜 김밥천국 그 국그릇이랑 비슷하네? 코스터 하나 깔아두면 해결이래. 그러네. 낮 시간 동안에 많은 방문객들이 오가면서 건물과 신상에 아주 미세한 진동을 주고 건물 밖 도로에서도 트럭과 같은 차량들이 지나갈 때마다 전시대를 미약하게만 흔들리게 한다. 이 마찰력이 신상의 바닥면 각 부위마다 조금씩 다르게 작용을 해서 신상 전체를 천천히 돌아가게 만든다. 신상이 유독 낮에만 움직이는지 그리고 그 속도가 왜 이렇게 느린지는 이로써 설명을 할 수가 있다. 저 낮에 유동 인구가 많고 그러니까. 근데 이는 분명 설득력이 있는 추론인데 박물관의 큐리에이터 캠벨 프레이스는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의문이 있다고 반론을 했다. 그에 따르면은 두 가지 설명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 신상은 지난 80년간 똑같은 유리 전시대 위에 있었고 그랬는데 유독 2013년 이후부터 움직이기 시작했다네요. 차별적 마찰력이 작용을 한다면은 80년 동안 똑같은 전시대 위에 있을 때 원래 위치에서 점차 조금씩 어긋날 수도 있을 텐데 자기 자리를 지키면서 회전하는 건 조금 이상하다. 다만 며칠간 촬영한 영상을 살펴보면은 한 번 뒤로 돌아본 석상이 다시 자기 자리로 돌아오는 영상이나 사진을 찾을 수가 없다. 영상을 잘 살펴보면은 석상은 뒤로 돌아볼 때까지 일정한 속도로 회전을 하다가 어느 위치에 이르러서는 멈춘다. 이 점은 상기 물리학자가 설명한 차별적 마찰력을 적용한다는 증거로 볼 수가 있는데 어느 지점에 이르면은 외부에서 전해지는 진동과 석상의 무게 중심이 균형을 이루고 따라서 석상이 더 이상 움직이지 않는 것이다. 2013년 이후부터 그러한 일이 있었다는 점 역시 해당 설명에 대한 반론이 될 수는 없는데 2013년을 기점으로 박물관의 인테리어 및 주변부의 구성이 미세하게 바뀌어 해당 석상에 우연히 회전력을 발생시키는 진동이 전해지기 시작했다는 추정으로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헐, 김밥 천국 국그릇 현상. 결국 이 문제는 실제 석상이 지속해서 360도를 회전하는지 석상을 다른 바닥에 놔두어도 같은 일이 발생하는지 적혀있어요 진짜. 날아다니는 스파게티 괴물 이거 뭐야? 우와! 뭐라? 이거 보면 안 되나? 뭐야, 왜 한국어가 있는데? 종교예요? 아, 진짜? 신기하네. 아무튼, 이런 석상 같은 거를 바닥에 놔두어도 같은 일이 발생하는지만 조사를 하면은 그 원리가 간단히 알려질 이야기인데, 2010년대 이후 더 이상 추가적인 취재나 기사가 나오지 않는 것을 보면은 해프닝으로 일단락된 것으로 보인다. 애초 밤에 돌아다닌다는 괴담이 많았던 신상이었기에 더 관심을 받고 미스테리처럼 여겼던 것이지 만약에 스파이더맨이나 슈퍼맨 동상이 미세하게 움직였다면은 처음부터 해프닝이었을 걸로 받아들일 것이다. 뭐야! 끝이야? 진짜 걔 어딨어 아까? 어디 갔어? 나와. 어디 갔냐고? 나 스파게티맨 좀 보자. 날아다니는 스파게티 괴물. 생긴 건 귀엽네요. 미트볼도 있고. 뭐, 이 언어가 되게 많네. 한국어는 스파게티 괴물. 오호라. 상징인 해적 물고기. 국내에서는 잘 모르는 사람이 많은데 해외에서는 직접적인 날아다니는 스파게티 괴물 심볼뿐만 아니라 이 심볼도 자주 사용이 된다.
FSM이 왜 생겼나를 생각한다면은 기독교의 익투스에 빗대볼 만한 신부일지 모른다. 이 줄여서 FSM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그 존재가 비밀에 붙여져 왔다고 알려진 신과 그를 따르는 종교를 지칭한다. 원래는 패러디 종교로 출발을 했는데 현재는 이를 넘어서 그냥 하나의 종교로 인정을 받고 있다네요. 아, 결론적으로 해결이 안 됐다고 아까 그거? 에이씨, 그래도 조금 그랬어. 아무튼 이거 뭐 어떻게 한 거야? 여기서는 뭐해? 우리 종교는 기본적으로 무신론자가 다수인데 진지하게 믿는 신자도 상당수 존재를 한다. 따라서 법적, 제도적으로 그러한 신자들의 종교적 자유를 인정함이 옳다. 그냥 자유롭다는 거겠죠? 본인 맘대로 하라고? 이게 뭐야? 테마파크 이건 내가 그린 거 아니야? 10계명도 있네요. 누구도 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는 FSM님께서 산 나무 난쟁이 귀엽네. 오타가 난 건가? 시작으로 천지를 창조하였다. 진화의 근거로 제시되는 모든 것은 사실 이 존재에 의해 비의도적으로 조작되었다. 지구온난화, 지진, 태풍, 기타 천재지변은 1800년대부터 해적의 숫자가 감소한 데에 따른 결과이다. 해적들은 세상에서 가장 성스러운 존재다. 그분께서 선택하신 복장인 해적 의상도 입지를 않고 그분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무례한 짓이다. 물론 그러한 무례를 저지른다고 해도 FSM님이 워낙 자비로운 분이라서 그렇게 신경 쓰지 않을 것이다. 그래도 무례는 무례이니까 웬만하면 그러지 말자. 이거 뭐야? 무례이? 미트볼은 힘을 상징하고 소스는 자연과 정신의 풍부함을 상징하고 국수는 에너지와 유동성. 금요일은 종교적 안식일이다. 오늘인데? 오늘 안식일이네요. 기도를 할 때는 위와 같은 모양을 하는데 이거 들어가도 되나? 이거 눌러도 돼요? 나 먼저 볼게요. 이렇게 한다네. 신기한. 닮았다. 아까 그 괴물이랑. 그쵸? 닮았네. 아무튼 이렇고. 귀엽지? 귀여운 게 컨셉인가? 웬만하면 하지 말았으면 하는 것들. 있대요. 이게 8가지가. 말 그대로 웬만하면이지 이거를 어긴다고 죽은 뒤에 유황불이 끓는 끝없는 지옥의 바다에서 영원히 고통받게 하는 거는 안 한대요. 뭘까? 웬만한 거? 나는 진짜로 웬만하면은 나의 선면함을 전할 때 남들보다 더 신성하니 나발이니 위대한 것처럼 굴지 않았으면 좋겠다. 누가 날 믿지 않아도 괜찮아. 진짜로. 나 그렇게 나쁜 놈인 것도 아니고 안 믿는 사람들한테 하는 말도 아니니까 괜히 얘기 돌리지 마라. 아 이거 무슨 카카오톡 하는 것도 아니고 말투가 되게 10계명 느낌이 아니라 그냥 말투네요? 이게 종교지? 나는 진짜로 웬만하면 나의 존재를 다른 사람을 억압하거나 복종시키거나 처벌하거나 편을 가르거나 이러쿵저러쿵 대충 그런 식으로 비열하게 굴 때 사용하지 않았으면 해. 난 희생 같은 거 필요 없어. 그리고 순수는 생수에나 쓰는 단어야. 사람이 아니라. 오 멋있는데? 난 진짜로 웬만하면 네가 장기야 노래 가사 같은데 약간? 제목 웬만하면 이거 노래 가사 같은데요? 나는 진짜 웬만하면 네가 다른 사람을 외모나 옷 입는 거나 말투나 뭐 그런 것들로 평가하지 말았으면 하고 또 그냥 좀 매너 있게 좀 대하자. 오케이? 그리고 이것 좀 네 머리에 새겨넣어. 여자는 사람, 남자는 사람, 쌤쌤. 누가 다른 놈보다 낫고 말고 그런 거 패션에나 있는 거고. 그러고 보니 미안하다만 패션 감각은 여자들이랑 청록색, 자홍색의 차이를 구별할 수 있는 몇몇 남자들한테만 줬다. 나는 진짜로 웬만하면 장기야 웬만하면 나는 진짜로 웬만하면 다른 사람의 구직불통에다가 차별적이고 혐오스러운 아이디어 공복으로 싸우지 않았으면 한다. 일단 든든히 먹고 그 다음에 개소리를 물고 뜯든지 해라. 좋은 말이 너무 많은데?
씨. 끌린다, 여기 종교. 되게 좋은 말만 하네. 나는 진짜 웬만하면 사람들한테 내가 너한테 말 건다고 얘기하고 다니지 않아서 좋겠어. 너 그렇게 말 걸고 싶은 사람은 아니야. 자의식거잉? 그만하자. 그리고 내가 네 이웃을 사랑하라고도 했잖아. 눈치 좀 챙기면 안 돼? 나는 진짜 웬만하면 남들이 너한테 해줬으면 하는 일을 나한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가죽이랑 그 미끈미끈한 거나 그 라스베가스 같은 게 많이 필요한 뭐 그런 거 말이야. 상대방도 그걸 하고 싶어 한단 말이야. 아까 거기서 읽었죠? 정화조 사건에서 나왔던 게 그거네요. 그리고 해도 돼. 사진도 찍든지. 그리고 마이크의 자의로 빌겠는데 제발 콘돔은 좀 껴라. 솔직히 그거 그냥 고무 쪼가리잖아. 내가 너희들이 그거 할 때마다 기분 더러워지게 하고 싶었으면은 콘돔에다 가시를 박아놓고 하겠지. 어우, 장난 아닌데? 너무 좋은데요, 여기? 특히 이 웬만하면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웬만하면? 면접도 봤네? 우와. FSM으로 분장한 사람이 파스타 파리안을 면접하나 뭐. 무슨 귀엽네. 아니 나는 아까 이거 카테고리 이거 보고 되게 내면은 조금 안 좋은 게 있나 했거든요. 아니었네요. 엄청 좋은 거였네요. 나도 면접 보고 싶다. 귀엽다. 명절도 있네. 할로윈. FSM 신자들한테 매우 중요하대요. 곧 할로윈인데? 참. 세계 해적처럼 말하는 날이 있어. 귀여워. 그 스폰지밥처럼 하는 건가? 월 이렇게? 스폰지밥에서 맨날 뭐뭐 이렇게 하잖아요. 알았다. 아호이 같은 거? 아하. 우. 힘. 역사가 있네? 이 종교가 왜 이렇게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하고 있는지는 그 탄생 배경과 설립 목적에서 볼 수 있다. 미국의 캔자스 주에서 창조설 신봉자들이 지적 설계를 필수 과목에 포함을 하자 강하게 주장을 한 적이 있는, 필수 과목에 포함을 하자면서 강하게 주장을 한 적이 있는데 그 중에 캔자스 교육위원회가 공립학교의 생물학 수업에서 지적 설계와 진화를 동등하게 가르쳐야 한다는 주장을 하자 2005년 오리건 주립대 물리학 석사인 바비 핸더슨이 정체가 모호한 지적 설계사 대신 어떤 존재를 제시해도 마찬가지라 주장을 했다. 그러면서 제시한 게 플라잉 스파게티 몬스터다. 지적 설계론을 가르치려면은 지적 설계에 더해서 날아다니는 스파게티 괴물님도 같은 시간을 들여서 가르쳐야 된다. 라며 항의하는 서신을 보냈고 이게 외부에 알려지면서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다. 뭐야? 여기 있네? 지적 설계론 들어가니까 이게 있네요. 유사과학 중 하나야? 근데 그러니까 이게 약간 비꼴라고 한 말인가요, 혹시? 그렇게 하면은 스파게티 님도 똑같아 라는 게 비꼴라고 한 말입니까? 아니면 그냥 헛소리를 비꼴라고 한 거야? 근데 이렇게 됐어? 재밌네. 게임도 있대요. I love 파스타에 나와. 만화 애니메이션 암살교실? 162화에서 사진 앨범을 만들 때 종교사 컨셉 사진 찍는데 찰생님이 날아다니는 스파게티 분장을 하고 나온다. 그래? 귀여워라 야르코 냥이 나오네요. 재밌는 종교네요. 재밌는 종교네. 이거 너무 좋다. 웬만하면 장기화에 웬만하면. 여러분 또 뭐 믿을 사람은 믿으십시오. 귀엽게 생기셨네요. 자, 그러면은 이분의 마무리로 미제 사건 알아보기 여기까지 할게요. 재밌었죠? 스맨